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파란 옷을 입고 여러분 앞에 나타났습니다. 워낙 뭐 요새 뉴스 보면은 좀 안 좋은 뉴스도 많고 날씨도 좀 우중충하고 기분 전환 겸 이렇게 좀 원색 계열로 입고 나왔는데요.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다들 행복하셨지요? 자, 오늘 보니까 홍쇼가 284 회째를 맞이하고 있네요. 어 꽤 긴 기간 동안 그래도 매주 여러분이 이렇게 만나 뵐 수 있어서 굉장히 행복합니다. 오늘도 뭐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지난 일주일 이런저런 이야기 회고하면서 제 생각 들려드리고 여러분 의견도 듣고 또 중간중간 건강 상담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홍쇼는 뭐 제목이 좀 예사롭지 않지요. 잘 나가는 분들이 요새 보면 많이 망가지고 있어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제 소회를 여러분께 좀 들려드릴까 합니다. 어 어떤 이유로든지 간에 뭐 그 분야에서 대중의 인기를 얻고 잘 나가던 사람들은 그 사회에 뭐 일종의 재산입니다. 어쨌거나 많은 사람들 지지를 얻었기 때문에 뭐 권력도 얻고 부를 또 얻고 또 인기도 누리고 뭐 공인이랄 수도 있고 뭐 아닐 수도 있고 아무튼 뭐 근데 그런 분들이 이제 이런저런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서 대중들이 안타까워하고 이런 것들은 이제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 손실이죠. 어떤 경로든지 간에 누군가를 키웠는데 이 사람이 갑자기 이제 아웃되는 거니까요. 이번 주에도 뭐 이런저런 일들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좀 그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전에 이제 그 지난 방송 제가 약간 술도 한 잔하고 또 이렇게 그 빨간색 목도리를 하고 여러분께 나타났죠. 어 홍쇼 보통 시간보다도 한 30분 정도 일찍 끝내고 그날 이제 2 차에 갔습니다. 그래 갖고 1 차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강남의 창고 같은 데를 빌렸더라고요. 그리고 저희가 직원이 한 160명 정도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중에 제일 나이 많은 사람이 1 번이 집사람이고 2 번이 저입니다. 아무튼 굉장히 영한 직원들이 많고 B&D 팀들도 갔고요. 그래서 뭐 식사도 하고 뭐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추고 뭐 그랬다고 합니다. 그리고 2 차로는 강남의 어떤 노래방을 빌려서 거기에 이제 제가 12시 넘어 합류했습니다. 원래는 안 가려고 했는데 저도 오랜만에 한번 가 보고 싶더라고요. 갔는데 이제 비욘디 포뮬러 뭐 한 25-5 명이 방 안에 가득 차 갖고 아무튼 바글바글했는데 나름 재미있었습니다. 노래도 부르고. 근데 요즘 그 젊은 직원들이 부르는 노래는 하나도 모르겠더라고요 정말로. 제가 나이가 많이 들었다는 걸 실감하고 어 근데 아니나 다를까 한 새벽 한 3시 반쯤 되니까 집사람한테 카톡이 띵 하고 왔더라고요. 딱 네 음절입니다. "언제 와요?" 이거 정말 섬뜩합니다. "해걸 씨 뭐 술도 좀 적게 마시고 빨리 와야지." 그렇게 문장이 길면 이건 집사람이 화가 난 게 아니에요. 근데 요렇게 짧게 단문으로 "언제 와요?" 이거 아주 쫄깃하죠. 이걸 또 답장을 늦게 보내면 또 안 됩니다. 근데 다행히도 제가 집사람 카톡 보내자마자 바로 보고 자리를 마무리하고 갔습니다. 갔더니 아무튼 중간에 자다가 깼다 그러더라고요. 어 근데 그냥 자면 되는데 기어코 또 저를 걱정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술 많이 마시면 또 엉뚱한 실수도 많이 하니까. 근데 다행히도 그날은 저는 뭐 술은 많이 취하진 않고 음 네 뭐 그게
그 지난 홍쇼 이후에 2차 갔던 이야기입니다. 오랜만에 정말 노래방 갔는데 정말 몇 년 만에 간 것 같아요. 근데 기분 좋더라고요. 예. 오케이. 여러분들은 어떻게 지내셨나요? 홍영희 님이 가장 먼저 오셨는데 "고혈압 약이라 약을 복용하는데 일어날 때 어지럽다." 이건 뭐 유명한 부작용이죠. 저도 그래요. 제가 먹는 게 뭐더라? 저도 고혈압 약을 고혈압 환자가 아닌데도 아무튼 저는 먹어요. 좀 더 어그레시브하게 관리하는데 제가 먹는 약이 이름 뭐지? 그 콩팥에 좋다고 하는 약인데 디오반. 근데 그게 아무튼 이렇게 앉았다 일어나면 살짝 핑 어지러운 부작용이 있죠. 그러기 때문에 이거 일어날 때 좀 갑자기 일어나지 말고 좀 천천히 일어나면 좋고요. 그래도 잘 안 고쳐지고 괴롭다면 약을 바꿔야죠. 어지럽지 않은 고혈압 약도 있단 말이에요. 의사하고 상의해서 약을 바꾸시고 그건 굉장히 흔한 부작용입니다. 푸른 보석, 열매 유연님, 맑은 물님, 스타리 실버님, 김영애님 모두 반갑고요. KKFG님도 푸른 보석님은 방금 전에 에스더 TV에 그 영상이 하나 올라갔죠. 거기에 2004년도니까 무려 음 21년 전에 사진이 하나 공개가 됐죠. 최초 공개인데 그 집사람 핸드폰에서 찾은 거예요. 그 김지미 선생님하고 제가 이렇게 딱 이렇게 앉고 찍은 사진인데 제가 그때 보니까 어떤 분의 자택에서 저녁 먹고 찍은 사진인데 제가 참 감도 커요. 그 대스타 분하고 이렇게 팔짱하고 찍었는데 담배를 제가 이렇게 손에 쥐고 있더라고요, 집안에서. 그러니까 20년 전만 해도 얼마나 흡연에 좀 관대했나 하는 부끄러움이 앞서고 음 근데 이제 푸른보성님 말씀은 "그때보다 지금 제가 더 젊어 보인다." 그런 것 같아요, 진짜. 그때는 제가 뭐 2004 년도니까 뭐 생로병사의 비밀부터 해 갖고 여기저기 방송에 엄청 많이 출연하고 몸이 아주 고되고 담배도 무지 많이 피우고 술도 많이 마시고 정말 오죽하면 뭐 과로 때문에 여기 결핵성 늑막염까지 생겼다니까요. 근데 지금 이제 21 년이 지났는데도 지금 제 얼굴이 그때보다 더 팽팽하고 좋습니다. 그래서 이게 역시 사람 얼굴이라는 게 관리하기 나름이구나. 제가 참 많은 걸 깨달았습니다. 김기용님, 오영도님, 홍영수님 아까 인사 올렸고요. 이향희님, 아이고 그리고 또 이게 채팅창이 이게 갑자기 확 넘어가는 게 문제야. 조경희님, 오렌지, 히어도기님, 이갑수, 루알라 러브님, 호야님, 고한철님, 어, 주님도 오셨고, 여행님, 이효빈님, 박선희, 로투스님, 윤희님도 오셨고, 김은숙님, 엄성록, 킹고님, 처음 뵙는 분이네요. 신랑꿍이, 돌림이 언니, 유하게, 로투스, 은영님, 네잎클로바, 고운사랑, 유무연님, 서정숙, 돌림이 언니, 그러게, 네, 정의원 선생 이야기도 오늘 좀 포함이 됩니다. 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나중에 한번 이야기를 해보죠. 봄날, 정광숙님, 네, 여우사막, 정영미님, 이재선님은, 아이고, 왜 그러세요, 진짜. 나 이재선님 때문에 정말 송구합니다. 그 뭐 옛날 거를 또 이렇게 87회가 왜 유익했다는 거죠? 궁금하네. 네, 한번. 그러니까 더 이걸 좀 책임 있게 방송해야 돼. 그러니까 이재선님은 지금 오늘이 284회인데 옛날 거를 다 돌려보기를 하신대요. 참나 송구한데요. 그랜드희님, 최숙자님, 로자님, 최씨님, 이순희님, 배제크님도 오셨고
이광민 선생님 왜 안 나오시나? 매주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마 사정이 있어서 그럴 거예요. 봄날님, 라이언님, 강현정님, 해바라기 우주거미, 복강내 림프종. 예, 림프종이 이제 복강이 잘 생기죠. 알다시피 이제 뭐 호지킨, 비호지킨 뭐 병리학적으로 구분하고. 근데 다행히도 림프종은 치료가 잘 되는 편이고 요즘은 그 난치성 림프종의 경우에도 그 카티 치료라는 걸로 꽤 완치율이 높죠. 요거를 잘하는 데가 이제 삼성서울병원이죠. 우리나라 모든 병원 가운데서도 악성 림프종으로는 뭐 가장 유명한 병원이 삼성서울병원에 제 동기도 그중에 명의 중 하나입니다. 그 친구 이름이 뭐더라? 갑자기. 예, 종양내과에. 이영숙님, 네, 로자 Y님, 네, 스케이제이님, 경기도 에듀케이션님, NC제이님, 액션 스웨거님, 위즈님, 네잎클로바, 네, 산너머님, 네, 지금 말씀하신 CA19 수치는요, 이거는 비특이적인 게 많아요. 그래서 저거 하나 올라갔다고 놀라지 마시고 한두 달 있다 다시 한번 해보세요. 아마 정상일 경우가 많습니다. 다른 요인으로도 일시적으로 많이 올라가고 참고용일 뿐입니다. 네. 혜인님은 처음 뵙는 분, 마마니아님, 로투스님, 어, 윤희님은 요새 화사에 꽂히셨구나. 예. 남정현님, 평범한 시청자님, 네, 칭찬 감사하고요. 내무부 장관 호출, 예, 무서웠단 말이죠. 예. 근데 한편으로는 또 이 사람이 또 저를 걱정해서 찾는 거니까 고맙기도 하고, 이현정님, 이노시톨, 네, 푸드기 때문에 아침 언제 드셔도, 하루 중 언제 드셔도 문제가 안 되고요. 김은숙 님이, 그래요? 감사합니다. 올리브영에서. 아유, 뭐, 감사합니다. 나나나님, 여우사막님, 왈츠와 닥터만 가셨구나. 괜찮죠? 예. 거기가 어쨌거나 좀 품격이 있는 20-30년 된 오래된 카페예요. 커피가 아주 또 맛있고, 로자님이 또 목소리 칭찬, 또 제이지 킴님, 코발트 블루죠. 한나정님, 사라영님, 라일락님, 주영님, 안인춘님. 네, 아닌데 먹어도 괜찮나요? 이제 이 좀 예민한 질문인데 아니긴 하지만 좀 높은 정상이거든요, 제가. 근데 이제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마는 혈당, 혈압, 콜레스테롤, 특히 LDL 이 세 가지는 그 질병을 가늠하는 카테고리가 아니라 하더라도 정상이라도 높은 쪽에 해당하는 분은 좀 더 어그레시브하게 관리하는 게 확실히 어 수명이 상당히 그 도움이 되는 걸로 많은 연구 결과 밝혀져 있죠. 그래서 저는 의사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가 알아서 처방을 하는 거고요. 일반인 여러분께는 좀 친한 의사에게 가서 부탁을 하시면 가능할 겁니다. 요즘은 추세가 그렇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왜 제가 그렇게 이 세 가지 수치에 대해서 환자가 아닌데도 저는 당뇨약도 먹고 혈압약도 먹고 고지혈증 약도 리피토를 먹거든요. 고혈압약은 디오반 먹고 그리고 혈압약은 혈압약은 디오반 먹고 그다음에 당뇨약은 메폴민 먹고요. 나중에 한번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영님은 소주 한잔 하시고 네. 박혜수 님이 방금 보셨구나. 김현님이 복부 초음파에 가스가 많이 차서 원래 췌장을 초음파로 보는 게 쉽지가 않아요. 경험이 많은 분에게 가셔야 되고요. 구율리아나님, 커피를 디카페인을 드세요. 저도 오후에는 디카페인 먹습니다. 이상국님 감사하고, 어, 우미경님이 저하증으로 신지로이드 아닌데, 예, 전혀.
그 병원은 좀 영양제에 대해서 편견을 갖고 있네요. 푸드입니다. 오히려 저하증일수록 다양한 비타민과 식품으로 평소에 먹기 힘든 걸 보충해 주는 거. 지금 종합 비타민, 오메가, 칼슘, 루테인, 유산균 다 도움이 되는 거예요. 저를 믿으십시오. 제가 100% 개런티합니다. 요오드 수치가 올라간다? 누가 그런 얘기를 합니까? 아닙니다. 괜찮아요. 정말. 네. 비염이 오래된데 수술하느냐? 아니죠. 비염은 수술하는 건 아니고 죄송한 얘기인데 평생 컨트롤을 하는 거죠. 제너럴 컨디션이 중요하고 그럼 확실히 이게 증세가 그다음에 이것도 영양이 중요하고 그리고 요거는 집사람의 겨우인데 일반화하기는 어렵겠지만은 놀랍게도 이 비염에도 관여하는 스페시픽한 유산균 스트레인이 발견이 됐고 임상으로 검증이 돼서 요즘은 다 시판을 하잖아요. 집사람이 먹고 있는데 신기하게 좋아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장안의 균이 특정 균이 이 코 속에서 염증을 일으키는 걸 억제해 준다. 그런 게 굉장히 많죠. 뭐 비염뿐 아니고 어떤 거는 질 유산균도 있어 갖고 뭐 냉이라든지 뭐 질 건강 또 요즘은 이제 브레인의 그 인지 기능에 도움을 준다는 것도 증명이 돼서 요즘은 정말 프로바이오틱스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인제 제 얘기는 한번 그 코 유산균을 한번 드셔 보세요, 약이 아니니까. 음 일단 그 140 넘어가면 드시는 게 좋고요. 그래요. 네 많은 분들이 휙 올라갔는데 아 여러분께 이제 인사 올리는 겁니다. 구율리아나 님 네 아까 말씀드렸죠. 과민성 대장 증세 박스 이거 굉장히 흔해요. 근데 일단은 그 포드맵 다이어트라고 한번 쳐 보면 제가 올려 놓은 영상도 있고 장에서 가스를 많이 만드는 식품이 있어요. 고걸 피해야 돼요. 그다음에 그것도 역시 이 자율신경을 이렇게 잘 관리하면 그러니까 좀 내가 좀 즐거운 일을 많이 하면 확실히 좋아집니다. 음. 주영 님이 슈퍼챗을 많이 쏘시는구나. 네. 신승윤 님도 감사하고 김소망 님 칼슘이 맞아요. 이게 위장이 예민한 분은 좀 이렇게 자극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걸 줄이기 위해서 이제 그 구연산 칼슘 제제로도 많이 만드는데 여전히 속이 부대낀다면 식사 직후에 바로 바다나나님 이석증은요 노화입니다. 자주 재발한다. 일단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어 그 약을 좀 미리 들고 있다가 증세가 나타나면 그 응급으로 쓸 수 있는 신경 안정제가 있거든요. 드시고 그다음에 대개는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좋아집니다.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홍영희 님 같은 시간에 먹어도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수제비집이 있나요? 잘 먹고 잘 자기 님 한번 가 봐야겠네요. 어 초음파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좀 정확도가 떨어지니까. 근데 CT는 제가 늘 하는 얘기지만은 방사선 노출이 부담스러워요. 그냥 원래 다니던 데 그냥 관찰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어 철사 떨리는 소리, 이명증 그냥 적응해야 합니다. 대개는 이것도 적응하면 처음엔 괴로워도 몇 달 지나면 대개는 다 좋아집니다. 너무 아무튼 예민할 필요가 없어요. 올리브님 혈종과 영양제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혈압약 디오바는 저는 밤에 먹습니다, 자기 전에. 저녁 먹고 바로 먹어요. 아 더 수제비라는 데가 있나요? 한번 가 봐야 될 것 같네요. 백내장 명의가 따로 있지 않습니다. 라라님. 저는 옛날에 최영주 선생님께 이제 저희 부모님, 장모님 다 모셨죠. 비욘드에 출연한 안과 의사. 동네에서도 다 가능합니다. 자 음.
오늘도 이제 여러분들과 이제 잠깐 출석 체크를 했고요. 아이고. 그래서 아무튼 그리고 참 제가 그저껜가 어제구나. 어제 제가 이제 위내시경 검사를 받았습니다. 2년 6 개월 2023년 5월 달에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2년 6 개월 보통 위내시경은 2 년에 한 번은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늘 얘기하지만 이 뭐 대장이든 유방이든 자궁이든 뭐 위든 이 암이라고 하는 게 검사를 했잖아요. 괜찮다고 나왔잖아요. 나오고 한두 달 만에 암이 쑥 자라는 경우 운이 없죠. 요런 놈들은 근데 이게 증식 속도가 느리면 한 2년 있다 내시경을 해도 너무 커져 있지 않으니까 떼면 되는데 운 없게 좀 암세포의 DNA 타입에 따라 빨리 자라는 놈이 있어요. 그러면 검사 간격을 한 3 년에 한 번 하면은 놓칠 수가 있다니. 그래서 저는 위내시경은 50 이상 된 분들은요 2 년에 한 번은 꼭 받아야 합니다. 꼭 받으세요. 특히 장상표화생이나 뭐 위축성 위염이나 이런 소견이 있는 분들은 반드시 그런 분들은 1 년에 한 번은 몇 년은 받는 게 안전해요. 내시경은 꼭 해야 합니다. 제가 가장 안타까운 게 우리 존경하는 함익병 선생님이 그 검진 받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는 바람에 제가 아주 곤혹스러운데 절대로 그러면 안 돼요. 무조건 해야 돼요. 내시경은 왜냐? 하면 사는데 그걸 안 해서 죽으면 얼마나 억울해요. 그 대표적인 게 위, 대장 이 두 개는 내시경만 하면 죽지 않고 사는 암이에요. 하란 말입니다. 아프다. 수면으로 왔어요. 저도 수면했거든요. 그리고 뭐 유명 대학병원에 갈 필요 없어요. 거기 뭐 돈도 비싸고 뭐 아니 저는 그냥 늘 가던 저희 동네 정준표 내과라고요. 나이 지긋한 그 선생님이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분한테 가면 뭐 비용도 얼마 근데 좀 이런 얘기 해도 되나? 아무튼 저는 갈 때마다 고마워서 아무튼 뭐 커피도 사 드리고 케이크도 사 드리고 하는데 이번에는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이제 그분이 원래 이제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교수하다가 이제 하신 분인데 저는 뭐 항상 그분한테 가는데 그거를 제가 유튜브에서 가끔 얘기를 했나 봐요. 그래 갖고 제 방송을 보고 많이 오신대요. 그래서 오히려 저한테 고마워하시더니 치료비를 안 받으시더라고요. 아이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 갖고 제가 이제 연말에 한번 "저녁 한번 모시겠습니다." 하고 나왔습니다. 근데 그 신기한 게 미다졸람이라는 약을 쓰잖아요, 수면할 때. 근데 저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미다졸람 이렇게 슈팅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쓱 이제 심장 가서 뇌로 들어가면 보통 한 1-2분 내로 딱 깨고 나면 이제 다 깨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저는 일부러 좀 참아 봐요. 무슨 뜻이냐면 '야 이거 뭐 그깟 분자잖아. 약물 분자 쪼가리가 내 몸에 들어와서 나의 성스러운 의식을 소실케 하다니 내가 한번 버텨 볼게.' 하고 인제 이번에도 간호사님한테 말은 안 했지만 제가 좀 버텨 봤어요. 슈팅 딱 하고 '난 절대로 안 할 거야. 의식을 잃지 않을 거야.' 했는데 누가 막 저를 깨우더래요. 이제 다 하셨으니까 회복실에 누워 있다가 가시라고. 아이고 요즘 그래 갖고 좀 제가 마음이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굉장히 존엄하다고 믿어온 우리 인간의 영혼이라는 거 이것도 결국은 그냥 원자와 분자의 물리학적인 화학적인 작용이라는 거 서글프게도 인공지능이 조금씩 인간의 위대한 정신을 좀 깨뜨리고 있잖아요. 인간만 뭐 창조적인 뭐 지적 판단을 할 수 있다고 믿었는데 그냥 대규모로 데이터를 그냥 잔뜩 병렬로 넣었더니 인간의 뇌가 하는 것처럼 흉내를 내는 거예요, 아무튼 얘들이. 그러니까 이 정말 좀 서글퍼요. 그리고 이런 분자 몇 개가 들어와 갖고
나의 의식도 뭐 가게 하고 어떤 거는 굉장히 뭐 자극적인 쾌락을 주기도 하고 서글프지만 뭐 어떡하겠어요. 그게 본질인데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인간 고유의 영혼 또는 정신의 존재를 믿습니다. 인공지능이나 아니면 뭐 마취과에서 쓰는 여러 가지 의식을 컨트롤하는 약물이 넘볼 수 없는 그런 세계가 있다는 그런 믿음을 아직도 여전히 갖고 있다는 이야기를 해 드립니다. 음 다만 이제 그런 생각은 들어요. 제가 요새 주변에 보면은 이제 죽음을 앞두고 굉장히 고통스러워하는 분들 또는 가족분들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듣고 근데 '나는 어떻게 죽음을 맞이할 것인가.' 한 번쯤 우리가 생각을 해 봐야 돼요. 근데 그냥 무조건 끝까지 심장이 단 몇 분이라도 더 뛰게 하는 게 최선인가?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그 부천병원인가 거기에 인턴으로 나가 있는데 밤에 할아버지 환자인데 그 심장이 이제 거의 희망이 없어요. 그래 갖고 이제 뛰게 하려면 도부타민인가 하는 그 강심제를 슛을 해야 되는데 혈관이 안 잡히는 거예요. 그래 갖고 모든 병원의 스태프들이 다 포기하고 근데 이제 제가 몇 번을 하다가 겨우겨우 성공을 해서 그때 막 많은 사람들이 환호성을 지르고 박수를 치고 했던 기억이 나는데 문제는 그리고 그다음 날 그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 사이에 이제 저를 비롯한 많은 의사들이 숱하게 많은 메디컷으로 이제 혈관을 잡으려고 수십 개를 갖다 버리고 찌르고 그랬는데 그게 의학적으로 옳은가. 사실은 그분은 이미 그걸 성공했느냐 안 했느냐 여부와 상관없이 이미 그 죽음의 과정으로 들어선 분인데 아무 의식도 없는 분이고 그냥 시술하는 의사만의 만족 아니었나. 그리고 그런 의료가 과연 환자가 원하던 모습일까? 설령 그게 제 부모나 제 집사람이나 뭐 본인이라 하더라도 제가 왜 이렇게 거창한 얘기를 하냐면 그 이 프로포폴 같은 게 어떤 형태로든 안락사랄까요? 존엄사랄까요? 그런 거를 할 때는 '좋은 수단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잠자듯 갑니다. 여기까지만. 네. 자 네 바다나라님 그럼요. 대장도 합니다. 아델라이드님 칭찬 감사하고요. 음 그래서 대장 내시경은요 인제 관장하는 게 힘들잖아요. 그래서 저는 뭘 할 거냐면요. 제가 고럴 그 얼리텍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우리나라 벤처에서 만든 건데 상당히 믿을 만한 검사입니다. 고거는 이제 그 대변 속에 들어있는 대장암 유전자를 찾는 방법이거든요. 어쨌거나 막 뭘 집어넣고 관장하고 이런 걸 안 하니까 저는 대장 내시경을 얼리텍으로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그 그거를 만든 그 지오믹트리라는 회사도 아주 믿음이 가는 그 바이오 회사 가운데 뻥이 무지 많거든요. 우리나라 바이오는 뭐 좀 미안한 얘기인데 좀 심하게 뻥이 많아요. 지금도 뭐 투자자도 알고도 그렇게 투자하는 분들이 많아. 그냥 뭐 도박하듯이. 근데 어쩌겠어요. 뭐 근데 아무튼 지오메트리 회사는 여러분들도 혹시 내시경이나 관장이 힘들다면 대장의 경우에는 얼리텍이라고 하는 대변을 집에서 이렇게 그 받는 그 용기가 있거든요. 그럼 거기 살짝 떼 갖고 검사실에 보내면 해 주는 그 검사를 추천합니다. 박선희 님 맞아요. 네. 공감합니다. 비타민 D가 낮으면 해야죠. 예. 아니에요. 먹는 걸로 해도 잘 올라갑니다. 주사를 맞을 이유가 없죠. 그래요. 오케이. 네. 그리고 한승희 님이 간 수치가 올라가서 그거는 영양제 때문에 올라간 건 아닐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론적으로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네, 제 말이 맞을까? 아마 다른 이유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음. 오케이. 그래요. 아이 그래서 제가 내시경 받았는데 다행히도 이상이 없다고 나왔네요. 네. 오케이. 그리고 뭐 또 어제는 좋은 일이 많았어요. 또 어제는 또 그 회사를 상대로 뭐 소송이 있었는데 저희가 보기 좋게 이겼습니다. 그래서 승소하고 아무튼 뭐 괴롭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그런 걸 다 뭐 변호사를 통해서 법적으로 다 이렇게 뭐 해야 되는 현실이 씁쓸하고 한편으로는 뭐 '어쩔 수 없구나.' 하는 생각도 들고 참 사는 게 쉽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오늘 얘기 좀 해 볼까? 우선 저 준비한 거 좀 띄워 줄까요? 뭐가 있나요? 요 얘기 요새 그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관료들 부서 돌면서 라이브로 방송 많이 하시대요. 근데 지금 보건복지부 장관하고 얼마 전에 탈모 치료비를 이제 건보해서 대는 거 요거를 이제 장삼이사가 하는 게 아니라 대통령이 직접 말을 하면 무게감이 다르죠. 그런데 정은경 장관이 보니까 엄청 당혹스러운 표정이더라고요.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거는 조금 그 대통령이 생각을 좀 달리 하셔야 한다. 왜냐하면 다른 얘기를 하지 않을게요. 일단 전 세계 모든 나라에서 이 뭐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뭐 하다못해 중국, 소련 뭐 러시아 뭐 아프리카 어디든 간에 공적인 건강보험에서 남성형 대머리죠. 탈모 치료비를 지원하는 그런 나라는 제가 아는 한 없습니다. 일단은 세계적으로 그런 케이스가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왜 우리나라에서 해야 하나.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은 저는 어떤 말씀드리고 싶냐면 물론 고통스럽죠. 대통령 말씀대로 그 탈모 환자들이 고통스럽지만 그런데 그분들의 고통이라는 건 뭐 암 환자가 말하는 고통하고는 다르잖아요. 그걸 같은 반열로 놓을 수가 없고 건보 재정은 지금 가만히 내버려 둬도 곧 다 고갈되고 엄청난 마이너스로 갑니다. 너무 많이 돈 쓸 데가 많아요. 지금 암 환자들도 최신 표적 항암제 건보 적용 안 되는 게 많잖아요. 그 사람들도 막 건보해 달라고 난리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이거를 다른 나라에서도 안 하는 걸 왜 하필 이 시점에 우리나라에서 해야 하나? 이거는 좀 설득력이 없다. 뭐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저게 치료제가 얼마 하지? 옛날엔 비싼데 요즘 그 남자들 대머리 그 치료제가 그 피나스테리드, 두타스테리드 두 종류 있잖아요. 근데 이게 다 특허가 풀렸어요. 만료가 돼서 오리지널 약을 안 먹고 카피약을 먹어도 됩니다. 근데 그게 약값이 한 달에 10,000원이에요. 한 달에 10,000원. 그러니까 한 달에 10,000원을 굳이 건보해서 지원을 해 줘야 하나. 저걸 다 모으면 2,000억이라고 하는데 이게 항상 우리가 이 철학적인 메시지가 뭐냐면 어 똑같은 재원으로 100 명에게 1%의 기쁨을 주느냐 아니면 1 명에게 100%의 기쁨을 주느냐. 이건 좀 선택의 문제죠. 근데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지금까지 너무 정치에 휘둘려서 감기 같은 경증 치료에 대해서는 너무 후하게 건보 지원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뭐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것도 너무 병원을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뭐 병원 가는 게 너무 손쉬워. 그건 잘못된 거예요. 보험이라는 말의 의미대로 가벼운 병은 그냥 내가 좀 떠안고 정말 죽고 사는 병에 걸렸는데 몇 억 돈이 든다. 이거는 나라가 해 줘야죠. 근데 이게 인기가 없어. 왜냐하면 그런 죽을 병에 걸리는 사람은 몇 명 안 되잖아요. 감기 환자는 무지 많고. 여러분 그래서 이게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얼마 전에 대통령이 이제 "감기 환자는 좀 줄여야 한다." 그 말씀은 맞아요. 그건 잘한 선택이고 그런데 이 탈모는 제가 보기엔 이거는 완전히 잘못된 판단입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좀 재고를 해 주십시오라는 이야기를 해 드리고 싶네요. 네, 한 달 10,000원 하는 거 아무리 그래도 뭐 어디가 아픈 거하고는 다르잖아요. 오케이. 자,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이건 또 SBS에서 특종 보도. 아, 이거 왜 저러나 몰라. 그러니까 일부 병원인데 마운자로를 선물을 한대요, 세상에. 저것도 뭐 다 하려면 뭐 100만 원 넘게 드는데 살 빼는 약이잖아요, 요새 가장 핫한. 이거를 병원에서 선물하는데 그러면서 체외 충격파 같은 그 실손보험과 연계된, 그러니까 참 나는 이런 거는 굉장히 부도덕한 거죠. 저런 병원들은 다 면허 취소하고 감옥에 보내야 돼요. 저건 너무 심한 거죠. 이제 저런 약들은 환자의 그 건강에도 피해를 줄 수 있는 약인데 저거를 미끼로 해서 다른 보험이 안 되는 비보험이 되는 걸 비급여로 쭉 하면서, 그러면서 환자는 뭐 한 1-20% 내고 나머지 80-90%는 실손보험 보험사로부터 받고 뭐 이런 거 아닙니까? 뻔한 수작인데 이런 거 좀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뭐 지금 또 얘기하면은 특사경제도 나오잖아요. 특별사법경찰, 건강보험관리공단. 한 가지 제가 그래도 신선한 거,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과 할 때 제가 좀 재밌게 본 건 그 누굽니까? 지금 현재 건보공단 이사장이 누구지 한번 찾아봤어요. 옛날에 질병관리본부장도 하고 정기석. 예. 이분은 의사죠. 대학 교수도 하고. 근데 이 사람은 이제 국민의힘이잖아요. 맨날 국민의힘 뭐 거기서 뭐 국회의원도 나온다 만다 하고 어쨌거나.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한 분인데 저는 많이 깨질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 이분이 특사경이 필요하다 얘기하니까 대통령이 흔쾌히 동의하고 도와주라 뭐 그 얘기했더라고요. 그런 거는 정파를 초월해서 보기 좋은 모습이에요. 어떤 사안이 오르면 네 편 내 편이 아니고 오르면 오른 거고 틀리면 틀린 거고, 나라를 위해서 뭐든지 우리 사회가 그렇게 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잘한 거였다. 사무장 병원을 잡아내야 되니까 이런 것도 다 잡아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무튼 부탁드리는데 시민이 썩으면 나라가 썩습니다. 그러니까 저런 거를 나한테 혜택이 돌아오니까 저런 걸 나 좋아 나한테, 그러면은 국가 재정이 좀 먹고, 그리고 그 나쁜 놈이 승승장구하고 돈 벌고, 그리고 여러분도 당장 이익을 보는 것 같지만 마흔자로 체외 충격파 다 불필요한 치료를 하는 거예요. 공짜가 아닙니다. 그리고 내가 누리는 것 이상으로 다른 사람이 보험료를 많이 내거나 피해를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건전한 시민 의식을 갖고 저런 병원은 뽑아냅시다. 예, 진짜 참 답답해요. 저런 식으로 어떻게 마흔자로를 선물할까? 참 기가 막힙니다. 자, 또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요것도 동아일보가 좋은 기사를 냈죠. 치매 발병 전에 스스로 후견인을 지정하는 게 일본은 12만 명이나 되는데 우리나라는 229명밖에 안 된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알죠? 치매에 걸리면 이제 판단을 못 하니까 자식이든 뭐 재산 믿을 만한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이 법률적인 판단을 하고 재산도 관리하고 해야 되는데 다 이게 사기꾼들이 많으니까 치매 환자들 재산 홀랑 다 날려먹는다는 얘기예요. 그래 갖고 치매 환자 땅 문서, 집 문서, 은행 다 털리고 아무한테도 하소연할 데가 없단 말이죠. 이런 걸 막으려면 저런 후견인 제도가 있어야 돼요. 일본은 그렇게 하는데 우리나라는 늦었다. 너무 없어요, 너무. 그래서 여러분 중에도 뭐 그런 분들 많잖아요. 그 재산이 많은데 그 치매에 걸려 갖고 그런 사람만 노리는 꽃뱀들이 있대요. 그래 갖고 혼을 싹 빼놓고 그 나이 한 80-90대 영감님들이 그냥 넋이 나가 갖고
모든 재산 다 너한테 줄게 하면 자식들이 그냥 난리가 나는,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뭐. 그러니까 그러기 전에 아유 말도 마십시오. 여러분 돈이 뭐 재벌, 뭐 유명인, 뭐 엄청 SNS로 뭐 폼자는 분인데, 그분도 지금 부모가 뭐 돈을 물려주는, 그 사람도 돈이 많은데 형제 간에 싸움이 붙었는데 뭐 부모가 치매다 아니다 이걸로 의사들을 서로 막 설득하느라고 병원장이 골치 아파 죽겠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참 한심하다. 나름 폼 잡고 올바른 소리 많이 하는 사람인데 사람이 왜 그러나. 그 뭐 돈 몇 푼, 부모가 갖고 있는 돈 몇 푼 때문에 다른 형제 걸 내가 가져야 된다, 이걸로 서로 싸움이 붙어갖고 그래갖고 부모의 유언이 이 사람이 치매이기 때문에, 그래갖고 그 병원을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치매 맞는데 왜 아니라 그러냐. 또 한쪽은 치매 아닌데 왜 치매라 그러냐. 막 서로 막 그래갖고 중간에 원장이 괴롭다고 그냥. 그래 결론적으로 정신이 멀쩡할 때, 예. 뭐 좀 이것도 뭐 롯데그룹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 두 형제가 싸우잖아요. 그 돌아가신 신격구 회장님이 조금 더 좀 정신이 이렇게 딱 온전할 때 교통 정리를 깔끔하게 했으면 아들끼리 안 싸우는데, 이 치매도 이 후견인 제도가 필요하다니.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 치매기가 있고 이거 뭐 재산이 있는 분이라야죠. 재산 없는 분들은 해당이 안 되고요. 사익군이 안 들러붙으니까. 그런 분들은 저 치매 그 국가에서 하는 그 치매 그 지자체마다 그 교실이 있어요. 가서 저 후견인을 지정을 하십시오. 그래야만 마음이 편하다. 김현숙 님이 "매갑이 크다. 119? 119면 좀 크네요. 119에 47이면 차이가 좀 있는데 근데 둘 다 혈압이 낮으니까 제가 보기에는 혈압이 낮으면서 매갑이 큰 거니까 저거는 굳이 걱정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음 "재산 많은 어르신들 펑펑 쓰고 가세요. 왜 꽁꽁 싸매고 갑니까?" 제 말이 그 말이에요. 그거 뭐 안 쓰고 가면 국가에서 절반 가져가고 또 나머지 절반도 뭐 자녀들이 방탕하면 다 날아가는데, 그리고 있는 사람들이 돈을 좀 써야 소비가 일어나고 경제가 사는데, 지금 우리나라 경제의 가장 문제점 중 하나는요, 소비가 어마어마하게 위축이 되고 또 쓴다 하더라도 외국에 나가서 쓴다. 이거 얼마 전에 뭐 재밌는 어떤 변호사 한 분이 유튜브에 올린 걸 봤는데, 우리나라에 돈 많은 재벌들이 어떤 식으로 돈을 쓰냐. 바람을 핀대요. 근데 다 외국에 나가서 핀다 그러더라고요. 그래 갖고 뭐 연예 지망생들 뭐 여성들을 뭐 소개해 주는 뭐 에이전트가 있대요. 그래 갖고 비행기 다 따로 하고 한 달, 두 달 뭐. 그래 갖고 인제 그 돈 많은 재벌님들은 이제 뭐 "해외 시찰차 간다."라고 뻥치고 가 가서 놀다 온다 뭐 이런 걸 또 막 폭로를 하셨대요 아무튼. 아휴, 어쨌거나 이 자영업이 살려면 그 있는 사람들이 좀 소비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돈 안 쓰는 거를 너무 강요하면 안 되고 한국에서 좀 소비가 일어나야 돈이 도니까. 자, 또 다음 슬라이드가 있나요? 안젤리나 졸리가 타임지에 유방 절제술 흉터를 공개했다. 졸리라는 분은 저는 참 그 의식 있는 배우인 것 같아요. 그 뭐라 그러나 사회적으로 중요한 이슈에 대해서 자기 목소리를 잘 내고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잘 실천하는 그런 몇 안 되는 연예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거나 저분이 이제 유방을 예방 목적으로 잘라냈잖아요, 유전자가 있는 바람에. 그리고 그 흉터도 공개하고
그러니까 같은 질병을 가진 여성들에게 위로를 주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저런 태도는 좋은 거다. 그러니까 그 명망가들이 내가 어디 아픈 걸 뭐 감추려고 하지 마세요. 뭐 다 똑같은 사람인데. 뭐 하나라도 자기가 경험한 그 사례를 나누는 건 같은 병을 앓고 있는 환자들에게 큰 힘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저런 식으로 우리나라에도 좀 이름 알려진 분이 막 어디 아프면 쉬쉬하고 막 감추잖아요. 그럴 필요 없어요. 음. 그런 것들 내가 이렇게 아파 보니까 뭐 이러이러했다. 내 경험이 이랬고 그걸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면 어 대중들에게도 또 그분들을 사랑했던 팬들에게도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아무튼 졸리가 참 멋있는 연예인이다. 음 라는 취지로 하나 올렸습니다. 브래드 피트가 말이에요. 그 녀석 그거 브래드 피트 제가 얼마 전에 보니까 그 누구더라? 제가 타이슨 권투 선수 타이슨 초창기 때 이제 타이슨이 나이가 들어 갖고 공개한 영상을 봤어요. 나이가 많이 들어 갖고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알고 봤더니 이제 그 당시에 아주 자기 부인이 유명한 그 배우였는데 그 자기 와이프가 늦게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화가 나서 기다리고 있는데 자기 부인 차가 쫙 오는데 웬 남자가 있더라는 거야. 근데 그 남자가 브래드 피트였다는 거지. 그 당시에 이제 화려하게 뜨기 전에 브래드 피트. 그래 내려서 이렇게 하니까 무서워 갖고 그래 한 대 때리려고 했는데 너무 예뻐 갖고 자기가 봐줬다. 뭐 같은 남자인데 브래드 피트가 너무 예쁘게 생겨서 내가 봐줬다. 뭐 그런 얘기를 이제 할아버지가 돼서 얘기를 하는 거 보고 아무튼 참 제가 웃었어요. 갑자기 이제 졸리가 나오니까 또 화제가 또 자꾸 이렇게 돌아가네. 아무튼 브래드 피트 실망이에요. 아무튼 좀 아기도 낳고 좀 모범적으로 잘 살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뭐 아무튼 에이. 네, 푸르님 60세 이상 건강검진 제가 얘기하죠. 대장 내시경은 한 70 될 때까지 한 4-5 년에 한 번 받아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위내시경은 2 년에 한 번 꼭 받아라. 왜냐하면 두 가지 하면 워낙 흔하니까. 그리고 떼면서 하니까. 그러게 제니퍼 애니스턴하고 왜 헤어졌는지 그거는 브래드 피트가 좀 마음이 바뀐 것 같아요. 알 게 뭐야. 예 뭐. 엘리님 "제 가치관이 마음에 든다." 감사합니다. 음 네. 리보트릴 복용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옴파로스님. 제 생각은 그래요. 근데 그래도 한번 내부민외과 의사분하고 상의는 해 보세요. 리보트릴 뭐 예 기전이 다르니까. 오케이. 또 다음 슬라이드가 있나요? 아 이거 왜 제가 왜 올렸지? 요것도 제가 최근에 본 그 유튜브 영상 가운데 우리 홍시조를 아껴 주시는 팬 여러분과 같이 공감해 보자라는 취지로 제가 카피했습니다. 저 유튜브 제목이 뭐냐면 연봉 6억 원을 버는 사람들의 재정적 고통에 대해 공감하기. 그러니까 연봉 6억 원을 버니까 엄청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인데 그 사람들이 의외로 잘 사는 것 같지만 재정적으로 고통을 많이 받는다. 뭐 이런 내용이죠. 그러니까 얼핏 보면 '뭐야 재수 없어. 뭐 연봉 6억 씩이나 받는 놈들이 무슨 하소연이냐.' 뭐 이렇게 화를 내고 안 볼 수도 있지만 근데 그 내용은 우리가 다 같이 볼 만해요. 간략히 말씀드리면 연봉 6억을 받아도 세금 내면 뭐 한 3억 5천 뭐 4억 그 정도 될 텐데 그거 가운데에서 이제 뭐 좀 좋은 집 아파트 살 때 이제 뭐 대출 내고 아이들 뭐 미국에 유학 보내고 그다음에 뭐 외제차 사고 뭐 좀 골프 치고 하면 남는 돈이 없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인제 우리 보통 서민들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영상인데 제가 왜 이걸 여러분께 보여드리냐면 댓글 하나가 마음에 들어요. 저 댓글을 제가 여러분께 소개하는 거예요. 저 영상에 딸린 댓글이에요. 뭐라고 돼 있냐면
25년 동안 금융권에서 근무했습니다. 그러니까 은행원인가 봐. 제 메인 잡은 대출 실행이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대출을 거의 받지 않고 살아왔으며 카드를 써도 매일매일 조기 납부하여 대출 잔고를 없애고 있습니다. 요즘은 대출을 안 받으면 바보라고 하고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얼마나 대출을 잘 땡기느냐가 중요한 능력이라고도 합니다. 다 맞는 얘기입니다. 그런데도 제가 왜 저도 모르게 극단적인 부채 기피증을 갖게 되었는지 스스로 생각해 본 적이 있는데요. 그 이유는 아마도 대출 업무의 맨 마지막 단계, 사람들은 잘 모르는 채권 회수 업무를 직접 실행하면서 과도한 부채에 시달리는 채무자들의 끔찍한 압박과 고통을 가까이서 봐왔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게 현장에 있는 목소리예요. 자꾸 뭐 레버리지를 일으켜야 된다. 뭐 사업은 남의 돈으로 하는 거다. 뭐 정말 빚 얻는 걸 참 우습게 알고 욜로 풍조로 그냥 지금 쓰고 즐기자. 나이 든 다음에 돈 있으면 뭐 하나. 뭐 다 맞는 말인데 그 말의 취지는 이해는 하는데 근본이 무너지면 안 돼요. 저분 얘기처럼. 빚을 무서워하고 매일 열심히 절약하고 저축하는 건 시대를 막론하고 굉장히 중요한 덕목입니다. 저는 우리 젊은 후학들에게 저분의 저 말씀을 꼭 들려드리고 싶어요. 처음에 1억을 모으기가 힘들지. 일단 1억을 모으면 그다음부터 그런 경험을 한 사람하고 안 한 사람하고 나중에 10년 후의 모습이 확 달라집니다. 하루하루가 달라요. 그래서 그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사치하고 방탕하고 가치관 자체가 좀 허영심에 들떠 있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돈이야 뭐 저한테 누가 1조 주세요. 제가 하루 만에 다 쓸게요. 얼마든지 쓸 수 있죠, 돈은. 그래서 저런 근본적인 가치관이 요즘은 좀 빗발이잖아요. 저런 얘기하면 꼰대란 얘기 듣고 하는데 실제로 저렇게 금융권에서 일하는 분들이 저런 생각을 하잖아요. 실제로 보는 거거든요. 얼마나 처참한지 빚에 시달리며. 지금 죽을 맛이죠. 특히 이제 뭐 금리 이제 조금만 올라간다고 해서 지금 아마 금리를 안 올릴 수 있을까요? 한국은행이. 그렇잖아요, 지금. 지금 여러분 달러화 대비 원화가 얼마나 약세입니까? 이거 아주 이례적인 현상 아닙니까? 이래 갖고는요, 물가 압박에 이거 감당이 안 돼요, 국가 경제가. 금리 안 올릴 수가 없고, 그러면은 정말 빚냈는데, 지금 빚내 갖고 뭐 건물 하나 산다. 돈 버는 분들의 최종 로망이 강남에 건물 산다. 강남에 한번 가보세요. 제가 자전거 타고 다니면 천하의 강남도 지금 그냥 설렁해요. 상가가 텅텅 비어 있고 맨 임대 모신다고 간판 붙어 있고 공실률이 어마어마하고 그거 아마 빚 얻어서 건물 산 사람들 다 후회할 거예요. 지금 유명 연예인들도 다 건물들 다 파느라고 내놨잖아요, 매물로. 아마 제가 못 받을 거예요. 왜? 오프라인으로는 장사가 안 돼요. 상가 투자한 사람들은 다 망했어요. 근데 지금은 적게 쓰고 알뜰하게 사는 거, 그게 그냥 무조건 원칙입니다. 그래서 저는 저 댓글이 너무나 마음에 와닿아서 우리 여러분들께만이라도 꼭 좀 들려드리고 싶어서. 아이고, 주님이 따님이 연봉 1억이구나. 지난번에 만난. 야, 인물도 출중하고 효심도 깊고 잘 키우셨는데 어떻게 직업도 되게 어린 따님이던데 대단합니다. 그래도 연봉 1억이면 대단한 거죠. 지금 중위소득이 300 정도밖에 안 돼요. 우리나라 그 월급을 받는 근로자들 1등에서 100등 쭉 세우면 딱 50등에 해당하는 사람이 300이 안 되나? 뭐 아무튼 그래요. 그러니까 연봉 1억이면 대단합니다. 네, 수정골님 식물성 멜라토닌 계속 먹고 있다. 저거는요, 수면으로 먹는 것도 있지만 건강을 위해서도 드셔야 하면 찾아보시면 멜라토닌이 비타민 C나 뭐 E보다도 항산화 능력이 100배 이상 세요.
그래서 이거는 이미 족보에 있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항노화 이후로도 많이 먹거든요. 그리고 푸드예요. 안전합니다. 몇십 년 드셔도 되고 드시면 도움이 많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요. 그리고 강남 아파트는 또 너무 올랐죠. 저도 뭐 강남 아파트 사니까 근데 저는 뭐 새 아파트 찾아서 옮기고 뭐 이런 건 안 하니까 갭 투자 이런 것도 안 하고 늘 살던 집에서 뭐 20 년, 30년 사니까요. 근데 올라도 저야 뭐 사는 집이니까. 근데 이렇게 위화감을 조성하고 보유세를 또 올려야 된다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요거는 좀 조정이 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좁은 땅에 뭐 여러 명이 모여 사는데 위화감을 너무 지나치게 조성하면 그거는 좋은 건 아니고, 국가의 돈이라는 게 콘크리트 덩어리로만 막 몰려 갖고 이게 바람직한 게 아니죠. 아이고, 여러분과 또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니 벌써 1 시간. 이제 본론이 뭐였지? 본론 얘기 좀 하려 그래요. 오늘 주제는 왜 잘 나가는 사람들이 망가지나. 잘 나가는 사람들은 뭐 소수인데 우리가 그런 사람들 사정까지 알아야 하느냐, 이런 비판도 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좀 생각해 봄직합니다. 왜냐하면 그 잘 나간다는 건 어떤 이유로든지 간에 뭔가 이유가 있잖아요. 대중들에게 뭔가 기쁨을 주거나 편익을 주거나 뭔가 이익을 줬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뭐 인기를 얻고 돈을 벌고 잘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너무 지나치게 많이 몰락을 하면 그거는 우리 사회를 위해서 좋은 게 아니죠. 왜냐하면 대중을 위해서 뭔가 조금이라도 도움되는 사람들이 속된 말로 흥해야 되잖아요. 잘 돼야 그런 사람들을 또 본받아서 더 많은 사람들이 나오고 그래야만 나라가 융성하는데, 뭐 좀 요즘 보면은 이름 알려진 사람들 다 망가져요. 다 그냥 속된 말로 박살납니다. 뭐 올해만 제가 이 주제를 선택한 이유가 아까 얘기한 그 정의원 씨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리고 박나래 씨도 그렇고, 또 지난번에 얘기한 그 영화배우 누굽니까? 그 조진웅 씨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또 그 누굽니까? 정말 그 누구지? 그 백종원 씨도 그렇고. 백종원 씨는 정말 대한민국 정말 신화적인 셀럽인데 문화 권력 아닙니까? 근데 저렇게 망가지는 거 보니까 애처롭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왜 이런 일이 자꾸 반복이 되나.' 어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그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네. 한자님 말씀대로 맞아요. 그러니까 저는 보유세 올리고 뭐 다 좋은데 뭐 올립시다. 뭐 올려야 된다면 올릴 수 있는데 뭐 그 양도세를 그러면 좀 풀어 주든지 아니면 재산세나 뭐 아니면은 뭡니까? 상속증여세를 좀 줄이든지 뭐 이렇게 좀 조정이 필요합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요. 자꾸 이런 얘기하면 "우리나라 세금은 여전히 적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 아니라니까요. 참 몇 번을 얘기하면 이거는 이미 경제학 그 전문가들의 그냥 일관된 견해예요. 그냥 보유세 하나만 갖고 얘기하면 안 되고 한국의 세제는 다른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높은 나라 중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그렇다니. 그렇기 때문에 보유세를 올리는 건 좋은데 다른 세금도 좀 조정하면서 팔 수 있는 여지를 좀 줘야 된다. 아니 왜냐면 제가 여기 보면은 저희 지도 교수님만 해도 한 40년 살았고 40년 아파트에 산 거예요, 미도 여기에. 40년 전에 그분이 뭐 축제한 것도 아니고 좀 여유 있는 집안에서 인제 대학 교수하면서 부동산 투기 40 년을 살았는데 무슨 투기예요. 근데 그냥 운 좋게 그 집이 계속 뜬 거예요. 근데 지금 어느 날 집값 올랐으니 나가라 그러면 이제 나가긴 나가야겠지만 좀 억울한 마음은 있잖아요. 그럼 팔 때 뭐 세금을 좀 줄여 준다라든지 뭐 몇 가지만 해야겠다. 네. 음 뭐 제가 얘기했나요? 옛날에 어떤 그 사람이 익명 게시판에다가 IT 업계에 종사하는 사람인데 자기가 연봉이 10 억인데
세금을 뭐 4억 얼마를 낸다. 건보료까지 합치면 뭐 5억 가까이 낸다. 뭐 이러면서 투덜거리면서 그 명세표를 딱 찍어서 세후에 얼마인데 세전에 얼마다 하고 내가 세금을 이렇게 많이 낸다 하고 인제 투덜거리면서 글을 올렸는데 이제 그 사람은 이제 "나는 애국자다. 뭐 돈은 많이 벌지만 세금도 많이 낸다." 좀 칭찬 내지는 부러움을 사려고 올렸는데 베스트 댓글이 가장 많은 그 좋아요를 받은 댓글이 뭔 줄 아세요? "더 내. 씨 뭐뭐 새 뭐뭐." 이해가 되죠? 욕을 하는 거. "더 내. 씨 뭐 이 새 뭐야." 그 댓글도 물론 이제 웃자고 올린 거겠지만 거기에 엄청난 사람들이 희열을 느끼고 박수를 보내고 그래서 참 이 자본주의란 어렵네요. 가난한 분들 입장에서는 위화감을 많이 느끼고 그렇게 낸 세금도 더 내라고 인제 얘기를 하고 근데 제가 몇 번 여기 얘기하지만 그렇게 부를 창출할 수 있는 사람들이 다 도망가면 기업이든 개인이든 세금을 누가 내죠? 왜 글로벌 스탠다드라는 게 있나요? 세금을 무조건 높이면 안 되는 이유가 다 있는 거거든요. 아이 그렇다고 해서 제가 세금 내는 걸 아까워하는 건 아니죠. 아시죠? 저는 그 조사 사국 그 조사에서도 집사람과 저는 세금을 빵원 냈어요. 나름 우 모범적인 납세자입니다. 예. 술 마시는 날 방랑자님 드셔도 괜찮습니다. 그거 뭐 안전한 약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잘 나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인제 최근에 이번 주에도 보면은 이제 백종원 갖고 계속 하다가 지난주에 조진웅으로 뭐 또 계속 하다가 그러다가 누구지? 박나래 씨가 또 난리가 나고 오늘은 보니까 전현무도 뭐 링거로 뭐 했다 뭐 이러고 또 난리가 나고 그리고 급기야 이제 제가 몸담고 있는 의료계에 이제 그 정의원 씨. 근데 저는 정의원 선생 그 저속노화 얘기해서 저는 좀 나이가 좀 있는 의사인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41 밖에 안 됐대요. 굉장히 그 아직 젊은 분이더라고. 어쨌거나 그 위로를 보내고 당사자에게는. 그런데 비판의 여지가 좀 확실히 있는 건 같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과 이제 저와 함께 좀 얘기를 나눴으면 좋겠어요. 잘 나간다고 하는 거 이제 뭐 근데 여러분 그런 얘기 있잖아요. 젊었을 때 너무 일찍 성공하면 긴 인생에 오히려 독이 된다. 그 얘기가 좀 일리가 있어요. 음 그 여러 측면이 있는데 잘 나갈 때는 세상에 이제 무서운 게 없죠. 막 돈도 많이 벌고 인기도 있고 여기저기 막 굽신거리면서 모시고 어디 가면 대접받고 사람들이 아는 척하고 막 그러니까 방송도 나가고 뭐도 하고 뭐 출연료도 많이 받고 우리 정의원 선생은 또 저 뭐더라 저 서울시의 건강 총괄관 그것도 뭐 국장 자리더라고요. 꽤 높은 자리예요. 근데 우리 오세훈 시장이 또 정의원 선생을 잘 봐 갖고 엄청난 중책을 국장급인데 근데 난 그것도 좀 셀럽을 그렇게 활용하는 건 난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러면 서울 시내에 그 많은 보건직에 있는 거기도 국장도 있고 본부장 뭐 다 있을 텐데 수천 명의 뭐 의사 포함한 공무원인데 그들은 뭐가 되는 거지? 뭔가 하려면은 그 사람들하고 뭘 해야지. 갑자기 방송 나오는 젊은 의사를 국장급으로 턱 앉혀 갖고 무슨 뭐 남산을 걷고 뭐 밥을 먹고 뭐 아유. 저는 그거는 좀 본질에서 어긋난 행동인 것 같아요. 어쨌거나 그러니까 워낙 미디어에서 인기가 있으니까 이제 정치권에서도 콜을 하고 광고도 뭐 햇반인가 뭐 저는 안 먹어 봤는데 그게 뭡니까? 아니 영양제는 절대로 먹으면 안 되면서 렌틸콩은 왜 그렇게 신격화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뭐 오늘 뭐
남사스러워서 뭐 그런 얘기는 안 하겠지만 어쨌거나 그분이 우리 정의연 선생이 쪼끔 너무 들떴어요 아무튼. 너무 젊은 나이에 너무 성공을 해서 아산병원 교수면은 정말 의사들 최고의 자리인데 그걸 박차고 나올 정도니까 이제 막 황홀한 거죠. 아무튼 그냥 막 방송에서 부르고 막 뭐도 하면 인기 있고. 근데 이제 제가 실망한 건 뭐냐면 이번에 인제 뭐 서울대 출신의 여성 연구원을 무슨 뭐 병원에서 채용을 했다면서요. 근데 뭐 논문을 쓰거나 실험을 하거나 뭐 그런 거는 모르겠는데 내가 보니까 책을 쓰고 뭐 책을 자기가 쓰지 뭘 또 젊은 사람이 말이야. 어? 또 다른 사람하고 뭐 공전을 하냔 말이에요. 할아버지도 아니고. 그 와중에 또 보니까 그 SNS도 그 뭡니까? 그 X라 그러죠. 옛날에 트위터도 그 여성 연구원이 관리를 했다. 그래 갖고 이제 이 정 선생님이 이제 SNS로 많이 떴대요. 이유가 이제 굉장히 그 글이 아주 스윗하고 또 특히 여성의 심리를 잘 헤아려 줘서 뭐 여러 가지 밈을 잘 활용했다고 그러대요. 그래 갖고 여성들에게 엄청 인기가 있었는데 그게 알고 봤더니 뻥이란 얘기. 자기가 쓴 게 아니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좀 실망스러워요 아무튼. 물론 이제 뭐 저 같은 경우도 신문 기자하면서 방송 나가고 뭐 인기는 있었지만 저는 그래도 한 6년 신문사에서 월급 받고 자기 일을 쭉 했어요. 좀 이렇게 익어가는 과정이 필요한데 사람이 너무 빨리 뜨면 그런 일이 생기지 않나 하는 안타까움이 있네요. 그래 갖고 지금은 뭐 불륜이다 아니다 뭐 사람들이 막 찬사를 보내고 내가 말 한마디 하면 "와." 하고 이러면은 이제 그 사람 뇌에서 도파민이 막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나는 이런 것쯤은 해도 돼. 왜? 나는 유명인이고 나는 성공한 사람이고 나는 슈퍼맨이고 나는 권력자고.' 그래 갖고 해외에도 보면 잘 나가던 뭐 정치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아주 엉뚱한 외도를 하다가 하루아침에 나락에 빠지는 예를 들면 뭐 여러분들 기억 못 하시겠지만 게리 하트라고 옛날 미국의 민주당 대선 주자로 가장 각광받던 국회의원이 그냥 바람피다가 잘생겼어요. 근데 한 큐에 날아갔죠, 한 큐에. 미국도 뭐 자유주의 국가인 것 같지만 의외로 그런 도덕률은 엄격하게 지키는 사회거든요. 근데 인제 그런 감각이 사라지는 거예요. 의사 중에도 뭐 옛날에 그 또 뭐 한국 사회의 구루처럼 역할을 했던 분이 있잖아요. 정치, 사회, 뭐 교육 모든 분야에서 유명한 의사분. 근데 그분도 결국은 그냥 조강지처를 버리고 그냥 아이들 다 버리고 뭐 그래 갖고 지금 뭐 하는지 모르겠어. 아무튼 아이고 참 아무튼 그래서 그런 분들의 그 쇠락을 보면 많이 안타까워요. 저도 같은 남자지만 물론 이제 뭐 "당신은 얼마나 깨끗하게 살았길래?"라고 얘기하면 그럼 뭐 아무도 얘기를 못 하는 거죠. 오늘은 그런 자리가 아니고 사실은 뭐 제가 늘 얘기하지만 교황님이라도 몰래카메라를 갖고 이렇게 24 시간 관찰하면 제가 개런티할 수 있는 게 한 일 주일에 한 번 정도는 우리 네티즌들에게 그냥 이가 갈리게 털릴 수 있는 말이나 행동이 나옵니다. 그게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뭐 100% 퓨어하고 뭐 이런 거를 원할 수는 없지요. 그리고 웬만한 실수는 용서해야 돼요. 저는 이제 예를 들면 그런 점에서 오늘 돌아가신 그 윤석화 선생. 윤석화 선생이 죽었잖아요. 69세 뇌종양으로.
근데 그분 댓글에 보면 "학력 위조했다." 해서 이제 비판 글들이 많아. "별로 애도하고 싶은 마음이 안 든다." 뭐 이런 글들. 학력을 위조한 건 잘못된 거고 욕을 먹어도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욕을 하는 건 대중의 선택이고 자유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 공인을 용서하느냐 마느냐 이건 뭐 제가 왈가왈부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동시대 대중들이 어떤 마음을 갖냐 이거죠. 근데 학력 위조를 그분만 한 건 아니잖아. 그분 말고도 많이 했거든요 그 당시에. 우리나라가 거꾸로 얘기하면 얼마나 그 학벌 사회였는지 아무튼 자기를 치장하려고 처음에 요만한 거짓말을 했겠지. 근데 그걸 덮으려고 막 어쨌거나 그 "이대 나왔다." 뭐 이거를 거짓말을 했다는 게 평생의 주운 글씨가 돼서 근데 저는 그거는 좀 심한 것 같아. 어. 예를 들면 뭐 청소년 시절에 뭐 집단 강간이나 납치나 이거는 너무 정도가 많이 나간 거고 그거는. 네. 그거는 질이 다른 거고. 근데 이제 뭐 우리가 뭐 얘기하는 뭐 이런저런 뭐 불미스러운 뭐 일들이 있자 근데 웬만한 건 비난은 하되 우리가 좀 대중들이 용서를 해야 돼요. 털면 다 나오거든. 그러니까 인제 그 학벌 그걸로 윤석화 씨가 죽어서까지도 막 비난을 받는 모습은 참 제가 보더라도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양반은 그래도 공이 훨씬 크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윤석화라는 인물이 어쨌거나 그 척박한 연극계에 신데렐라처럼 나타나서 신의 아그네스 뭐 해 갖고 최장기 공연에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저는 윤석화 씨 하면은 기억나는 게 그거예요. 저 뭐더라? 오란 씨 노래 CF를 윤석화 씨가 젊은 날에 불렀잖아요. 굉장히 아름다운 노래입니다. 광고송이긴 하지만 하늘에서 별을 따다 하늘에서 달을 따다 그거 아시죠? 예. 어쨌거나 나름 역할을 한 사람인데 그 옛날에 그 잘못으로 평생 그냥 그래서 아주 힘들게 죽었잖아요. 이 치아도 다 빠지고 머리는 다 깎고 뇌종양이면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근데 뭐 애도는 못할지언정 저렇게 비난받는 걸 보고 참 제가 마음이 아팠고 근데 요는 이제 그런 정도를 벗어난 그런 행동을 좀 잘 나가는 사람들이 겁없이 하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예요. 백종원 씨도 돌이켜 보면 제가 안타까운 게 굉장히 잘 나가고 돈도 많이 벌고 뭐 여러 가지로 좋은데 왜 프랜차이즈를 그렇게 욕심을 내서 상장을 했을까? 프랜차이즈라는 게 내가 10을 가져가려면 프랜차이즈에게 10을 가져와야 되니까 이게 제로섬이잖아요 본질적으로. 그러면은 프랜차이즈 한 사람들의 돈벌이를 유명인이니까 개런티를 어느 정도 해야 돼요. 왜냐하면 백종원을 믿고 사람들이 들어간 거니까.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한 깊은 생각 없이 상장 그냥 해 갖고 그런 부분이 아쉽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막 뜨면 그런 판단이 흐려지는 것 같아요. 그래 갖고 뭐 자식을 잘못 키워서 망신당한 사람도 있고 여자 문제로 언론인 그 양반도 한국 사회의 대표적인 구루인데 뭐 이런저런 위험 비어의 여자 문제가 막 나오면서 순식간에 고꾸라지고 또 모 교수님은 또 자녀 입시 문제로 힘들고 그래서 한국 사회의 유명 인사들이 공적 재산으로 자신의 가치를 컬티베이트 키워나가면서 본인도 성장하면서 대중들에게도 긴 시간 선한 영향력을 줘야 하는데 전부 다 무너지니까
그러니까 제가 마음이 아픈 거예요. 뭐 정치, 경제 뭐 우리 사회 모든 영역에서 별로 나만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럼 "홍해걸 너는 어떠냐?" 저도 아마 뭐 위태위태했죠. 뭐 저라고 뭐. 근데 저는 너무나 다행히도 두 번의 백신을 맞았거든요. 한 번은 2002 년도에 제가 엠바고 사건으로 엄청나게 욕을 먹은 적이 있죠. 그때 이제 제가 좀 정신을 차리는 계기가 됐죠. 그 당시는 이제 천하에 무서울 게 없고 최초의 의학 전문 기자로 중앙일보 기자였지만 KBS 생로병사 비밀이라는 간판 의학 프로그램의 초대 MC를 맡았고, 그러면서 각종 CF와 뭐 라디오, 그다음에 SBS, MBC 뭐 메디TV 뭐 제가 얘기했죠. 동시에 9개 채널에 나갈 정도로. 그러다 보니까 제가 좀 교만했던 거죠, 본질적으로는. 그래서 그 당시 지금은 가짜로 밝혀져서 터무니없지만 그 당시에는 어쨌거나 뭐 사이언스에 실린 논문을 뭐 저 기자가 엠바고를 깼다 해 갖고 제가 뭐 엄청나게 욕을 얻어먹고 방송 다 잘리고 저도 많이 좌절하고 뭐 힘들어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돌이켜 보면 그때 제가 이제 최초로 깨우침을 얻은 거고, 아마도 하나님이 홍해걸에게 "야, 너 임마 정신 차려." 하고 한 방 세게 먹인 거죠. 만일 제가 그 당시 그런 일도 없이 잘 나갔더라면 아마 더 크게 추락할 일이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때 제 모습을 보면 별로 절제되지 못하고 단정치 못하고 술, 담배 쩔어 갖고 일을 한다는 핑계로, 그리고 여기저기 그냥 붕붕 떠서 다녔으니까 막 치켜 세워 주고. 근데 지난 일이지만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알려드리면 저는 엠바고를 깬 적이 없어요. 지금도 나무위키나 이런 데 가보면 엠바고 깼다 다 이거 거짓말입니다. 참 미치겠어요. 안 깼다 그래도 아무도 신문에서 받아주질 않아. 왜냐하면 라이벌 신문사 기자가 망가지니까 속으로 좋다고 박수를 친 거죠. 그때 유일하게 저를 제 소명을 받아준 데가 오마이뉴스예요. 오히려 좌파 쪽에 선 매체가 우파 쪽 신문사 기자인 약간 부르주아틱하게 보이는 저를 살려줬어요. 그 글이 나가면서 좀 시들해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 기사를 썼던 그 오마이뉴스의 그 편집장, 그분을 제가 존경하는 거예요. 소수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분이 지금 올레길 창시한 서명숙 이사장이잖아요. 지금도 저하고 개인적으로 친하고. 어쨌거나 저는 정말 깬 적이 없는데 지금도 뭐 엠바고 깼다고 쌩 난리를 치고, 아무튼 여러분만이라도 좀 믿어 주시고요. 근데 어쨌거나 그 일로 인해서 제가 많이 이렇게 한번 크게 낙마하고 난 다음에 '아 저 세상이 호락호락한 곳이 아니고 내가 좀 많이 까불고 경솔했구나. 요거를 쪼끔 요렇게 했더라면은 이렇게까지 사람들이 왁자지껄 하지 않았을 텐데.' 제가 많이 반성하게 된 계기가 됩니다. 그러다가 또 이제 뭐 좀 잊혀지고 제가 나름대로 또 독특한 분야니까 뭐 제 입지를 다져 가는데, 또 뭐 때에 따라 제가 페이스북 하다 보니 또 제가 뭐 이상한 소리 해 갖고 뭐 속된 말로 뻘소리를 해 갖고 또 잔뜩 욕을 먹고 그러기를 몇 차례 했죠. 참 쉽지 않아. 왜냐하면 이제 사람이 뜨잖아요. 잘 나가면 뭔가 나는 뭔가 어떤 사안이 생기면 뭔가 여기에 대해서 내가 뭔가 멋있는 말을 해야 된다는 그런 이상한 자의식이 생겨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근데 그래 갖고 뭔가 이제 몇 개는 히트를 치죠. 그래 갖고 뭐 홍해걸이 뭐 코로나에 대해서 또는 뭐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다 그러니까 옳소 하고 뭐 사람들이 박수를 보내면 거기에 또 도파민이 막 올라가면서 내가 막 우쭐해지는 거죠. "거 봐." 뭐 이러면서. 그러다가 한 번 또 이상한 소리 빡 하면 박살이 나는 거죠, 아무튼. 그게 그 과거의 저의 지난 모습이에요.
그러다가 두 번째로 제가 크게 백신을 맞은 게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폐에 뭐 덩어리가 생긴 거죠. 고게 한 7-8년 전에. 그러면서 제가 이제 '아 내가 진짜 참 하루 앞을 모르고 사는 인생인데 의학 기자가 칠칠치 못하게 폐에 담배 펴 갖고 종양이나 생기고 수술로 떼니 많이 하고' 그래 갖고 제가 제주도 내려가서 이제 이른바 탈세상 한답시고, 그리고 또 내려갔는데도 여전히 이제 뭐 페이스북 글 올렸다가 또 뭐 이렇고 저렇고 뭐 급기야는 이제 이제 페북을 닫게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어 잘 나가는 분들은요. 어 지극히 몸조심을 해야 합니다. 요즘은 정말 SNS로 탈탈 털리는 시대잖아요. 그리고 이제는 그 약자가 가만히 있질 않아요.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뭐 재벌 회장도 뭐 자기 몰래 치킨 뭐 영상 통제가 안 되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어쨌거나 대중으로부터 칭찬받게 된 건 복 받은 인생을 산 거고, 그러면 감사하고 정말 조심하고 사는 수밖에 없다. 근데 그때 우쭐하잖아요. 우쭐하면 예를 들면 뭐 나쁜 짓을 해도 '나는 괜찮겠지.' 뭐 이런 식의 아주 이상한 생각이 들거든요. '나처럼 잘난 사람이 뭐 이 정도야 해도 되겠지.' 무의식적으로 이런 생각이. 그래서 그런 거가 하루 이틀 쌓이다 보면은 나중에 걷잡을 수 없이 망가진다. 그럼 망가지면 그 사람은 당연히 엄청난 손해고, 그다음에 한국 사회의 대중들도 어쨌거나 누구 한 사람을 그 분야에 뭐로 이렇게 키워 놨는데 자꾸 몰락을 하면. 네. 확확 님이 현직 공인중개사, 아버님이 치매로 부동산 정리하려니 후견인 지정이 필요하다. 맞습니다. 이거는 빨리 정책 또는 제도적으로 들어가야 돼. 치매 환자가 워낙 많으니까. 음. 그러니까 이제 유명인들 보면은 뭐 몰락한 다음에 그냥 스스로 생을 마감하잖아요. 너무 안 됐어요 아무튼 그런 걸 보면. 물론 잘못한 건 맞지만 저렇게 비참하게 죽어야 하나. 뭐 특히 이선균 씨 뭐 이런 분들 보면 마음이 아프고. 그래서 저는 이제 일단 잘 나간다는 그 레터를 단 분들은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들은 복이 많은 사람들이다." 물론 노력도 했겠지만 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이 있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누굽니까? 지금 제일 잘 나간다는 그 미국의 엔비디아의 그 젠슨 황, 그 사람도 한 20년 전만 해도 그냥 뭐 오레곤 대학의 그냥 공대생이고 그냥 창업해 갖고 그래픽 카드 게임에 들어가는 거, 그리고 우리나라 용산에까지 와서 영업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운이 좋은 거죠 뭐. 제프리 힌튼이 갑자기 병렬식으로 인공지능 이론을 창시하고 그러면서 그 게임용 그래픽 카드가 인공지능의 총화가 된 거죠. 운이 없다고 얘기할 수 있나요? 저는 죄송한데 매사 운입니다. 뭐든 운이에요 막말로. 그렇기 때문에 운이 좋은 분들은 건방지면 안 되고 늘 감사해야죠. '내가 운이 좋아서 이런 걸 누리고 있구나.' 그래야 되는데 이제 끝모를 이제 쾌락으로 가는 거죠. 여성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남자다 보니 뭐 젊을 때는 그냥 욕구가 있고 참기 힘들고
그리고 또 이렇게 인기 있고 뭐 유명한 오피니언 리더들은 또 인기도 많잖아요, 이성들에게. 그 유혹의 계기도 많고 자기가 흘리기도 하고 흘림을 받기도 하고. 근데 저도 이렇게 돌이켜 보면은 위태위태하단 말이죠, 남자들의 삶이라는 게. 여자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러니까 잘 나간다는 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뭔가 그 낙마할 수 있는 그 에피소드가 여러 군데 숨어 있어요, 여러 군데. 그러니까 그런 욕망을 컨트롤을 못하면 한순간에 그냥 협박당하고 몰락. 그러니까 가까이 있는 사람들하고 특히 조심해야죠. 그런 일들이 대개는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직장 내, 학교 내, 병원 내, 방송국 내 이런 데서 다 뭐 이렇게 시간을 같이 물리적인 공간에서 보내다 보니 그런 기회가 생기기 마련이고, 그렇기 때문에 방법이 없죠. 뭐 절제하고 조심하는 수밖에. 저도 뭐 좀 지나간 얘기입니다만 이번에 뭐 송년회 때 뭐 여직원들이 많이 왔죠. 뭐 젊은 여직원들 많고 포뮬러도 그렇고 뭐 비욘디도 그렇고 되게 보면 귀여워요. 근데 이제 1대1로 말도 안 했어요. 왜냐하면 괜히 오해 살 수 있거든요. 그냥 뭐 특별한 얘기가 아니더라도 다른 직원들이 볼 때도 '왜 저 대표가 저 여자 직원하고만 얘기를 오래 하나.' 뭐 이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예 그냥 서 갖고 박수나 치고. 예를 들자면 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두 번의 큰 낙마를 경험한 다음에 어 본의 아니게 아니면 뭐 하나님의 은총으로 두 번의 위기를 경험하고 제가 좀 철이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여러분께 이제 뭐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적어도 위선적인 삶은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여기 이제 많은 홍쇼 팬들도 있고 지금 에스터 TV에 나가는 간헐적으로 모습 그게 그냥 제 있는 그대로 일상이에요. 거기에 뭐 하나도 꾸밈이 없고 그거 말고 뭐 몰래 뭘 쾌락을 추구하고 이런 거 1도 없고 몰래 뭐 돈을 버는 이것도 1도 없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뭐 주식도 안 해, 부동산도 안 해, 코인 당연히 안 하고 뭐 아무것도 안 합니다. 아무것도 안. 그냥 자전거 타고 홍쇼하고 책 읽고 음악 듣고 바둑 두고 도치 겨울이하고 산책하고 그리고 딜리버리 뭐 시킬까 뭐 고민하고 뭐 딱 이겁니다. 요게 지금 제 바운더리예요. 그래서 그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어 뉴스에 이제 그런 소식들이 안 나오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공동체 의식이 있어야 되는 거죠. 다 드러나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런 거는 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사람이 다 본성은 있어요. 누구나 다 자기 걸 챙기고 싶고 쾌락을 누리고 싶고 돈도 많이 벌고 싶고 맛있는 거 먹고 좀 폼작 그런 욕구는 다 그거를 부정하면 안 돼요. 그건 다 그게 또 사회가 발전하는 자본주의의 원동력이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푸주간 주인의 이기심이 동네 사람들이 싸고 맛있는 고기를 먹게 만든다. 딱 그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 같이 그런 욕구, 욕망에 충실한 건 맞아요. 저도 여전히 돈 많이 벌고 싶고 뭐 인기 있고 싶어 뭐 어디 나가면 존경도 받고 싶고 뭐 뭐든 다 뭐 남들이 추구하는 거 다 원하죠, 저도. 원하는데 그거 원하는 건 좋은데 그때 이른바 반칙을 하거나 아니면 모렴치하거나 위선적인 이런 나쁜 짓을 하면 안 된다. 칸트가 그랬잖아요. 아무도 안 볼 때 어떤 행동을 하느냐 인간은. 그게 진정한 선행이거든요. 아유 나 이거 오늘 갑자기 제가 왜 이렇게 또 폼 잡는 얘기하지. 아유 나 얼마 전에 자전거 타고 가다가 코 풀어 갖고 나 그때 좀 뜨끔했어요. 아무튼. 홍해걸 왜 가다가 콧물이 나오는데요. 자전거 막 신나게 가는데 콧물이 나오는 거예요. 세워서
풀면 되는데 그렇죠. 그런데 물론 이제 앞뒤로 다 보긴 봤어요. 하고 팅 하면 칙 하고 코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지나가는 사람은 기분 나쁘지. 근데 이제 그것도 하면 안 될 것 같아. 아. 네. 어떤 예 물어보세요. 예 제가 뭐 안 했나요? 네. 그렇죠. 주가 조작을 하면 안 돼요. 이거는 진짜 어마어마한 중죄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지요. 그러니까 그 얘기 아시죠? 그 카카오 거기 보면은 뭐 거기 모 회사 가운데 뭐 어떤 유명한 영화 배우의 남편이 거기 사장인가 뭐 한데 자기 아내 이름으로 된 별 내용도 없는 회사에 회사 돈으로 몇백억을 주고 사고 이게 이제 배임으로 걸려서 수사를 받는데 어 검찰에서 이제 그거를 무마해 줄 테니까 대신 저쪽 저 오너 총수의 비리를 털어라. 이래 갖고 그 사람이 뭐 얘기해 갖고 뭐 지금 김범수 그 양반 뭐 지금 주가 이걸로 지금 난리가 났어요. 지금 물론 무죄 받긴 했는데 2심 있고 또 모르죠. 아무튼 그런 짓을 하면 안 된다. 참 돈이라는 게 요물이라 여기저기 보면 엄청난 그 더러운 욕망이 꿈틀댑니다. 그 주가 조작하면 안 된다. 포뮬러가 비상장인 이유도 그리고 프랜차이즈가 아닌 이유도 가맹점주나 주주나 뭐 돈 빌려준 사람 신경 안 쓰고 올곧게 가자. 오직 소비자만 생각하자. 그거 아닙니까? 그게 당장 뭐 상장하거나 하면 돈이 막 몇천억이 들어오니까 그거야 뭐 안 갚아도 되는 돈이니까 그러고 싶죠. 근데 이제 그게 독이 든 성배예요. 엄청난 책임 의식이 따르는 거예요. 남의 돈이 공짜입니까? 예, 박지원님, 오늘 뭐 제가 본의 아니게 뭐 폼 잡는 자료가 되는데 뭐 제가 그건 아니고요. 그냥 아무튼 최근에 좀 이렇게 이런 사람들이 자꾸 낙마하는 게 그래 정의화 선생도 제가 오늘 좀 비판을 했지만 뭐 41 살이니까 아직 한창 나이야. 어떻게 보면 죄송한 얘기인데 철모를 날 수 있고 제가 41살 때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냥 있는 그대로 얘기해서 잘못한 거 있으면 딱 사죄하고 그다음에 한 몇 년 정도 무건 수행을 하세요. 어쨌거나 저속노화라는 컨셉을 내놓은 건 한국 사회에 크게 기여한 바고 지금 노령 인구가 이렇게 많은데 그러면서 좀 더 뭐 논문도 쓰고 그리고 책의 원고는 자기가 직접 쓰세요. SNS도 자기가 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몇 년 지내면 아직 젊은 나이니까 다시 이렇게 뭐 좋은 모습으로 복귀할 날이 얼마든지 있을 거다. 돌이켜 보면 제가 그 나이 때도 그렇게 좀 허술한 구석이 꽤 있었던 것 같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게 본인도 망가질 뿐 아니라 한국 사회에도 손해다. 애써 키워놓은 인물들이 다 이렇게 나락으로 가버리면 남는 사람이 누가 있냐. 이 따지고 보면 저도 제 또래에 뭐 이렇게 난다긴다 하던 많은 공인들이나 인플루언서 가운데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망가졌어요. 뭐 정치적인 이유로, 사생활적인 이유로, 범죄나 뭐 이런 걸로, 아니면 과거의 어떤 일로. 그래서 그거는 어쨌거나 뭐든 잘한다, 잘한다 해서 영웅을 만들어주면 그 사람이 우쭐해서라도 국가 사회를 위해서 더 열심히 할 텐데, 자꾸 이렇게, 안타깝네요. 아델레이드님, 손수건을 갖고 이렇게 하기에는요, 그럴까? 그래, 손수건을, 예, 그래야겠다. 알겠습니다. 코 안 풀게요. 네. 앤님이 89세 신장암. 네. 이거는 연명 치료로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라면 일단 진통 소염제를 아낌없이 진통제를 아낌없이 쓰고 남은 생을 좀 잘 정돈할 수 있도록 의식이 있을 때 그렇게 도와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김범석 얘기도 나네. 쿠팡 때문이구나, 박선희 님. 그러니까 저것도 저는 좀 안타까워요. 야 그 쿠팡이 잘못한 거 맞죠. 어쨌거나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 신상 정보가 털리고, 그리고 김범석 씨는 한국에 와서 사과하세요. 그거를 미국 엉덩이에 붙어 갖고 그렇게 할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저는 안타까운 건 쿠팡도 어떻게 보면 피해자 아닌가요? 지금 제일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건 뭐예요? 소위 말해서 그 고객의 신상을 갖고 있다가 몰래 이렇게 털어놓은 그 중국의 그 임원 직원이 있다며 도망간 그 사람이 나쁜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기업의 그 해킹 문제는요, 해야 할 일을 최소한의 보완을 안 했다 그러면 나쁜 놈이지. 처벌받아야 돼요. 근데 누가 나쁜 사람이 마음 먹고 털면 안 털린다고 보장할 수 있는 사회가 아니에요. 미안한 얘기인데. 그러면 우리 사회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그놈을 잡아야 돼요. 보이스피싱 하는 놈들, 해킹하는 놈들 철저하게 잡으라고요, 경찰이. 잡은 다음에 판사들이 아니면 국회의원들이 법을 엄격하게 때리세요. 징역 50년 이렇게 때리라고. 법을 만들라고요. 판사가 마음대로 판결 못하게.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잡고 엄벌해치하고. 이게 제일 중요한 건데 이 제일 중요한 건 내버려 두고 갑자기 안 그래도 밉상이다. 뭐 아마 밉상은 다른 이유 아닐까요? 새벽 배송 뭐 그 문제일 것 같은데 오냐 한번 걸렸구나 박살나. 이거는 저는 2차 가해란 말이에요. 그렇게 가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쿠팡이 잘못한 건 잘못한 대로 혼나고 사과하고 뭐 그래야 되지만, 근데 쿠팡이 나름 기여한 게 있잖아요. 새벽 배송. 기라성 같은 다른 업체들이 몇십 년 동안 하나도 못한 걸 얘네가 해낸 거 아닙니까? 그 혜택을 소비자가 누리고 있잖아요. 근데 그걸 뭐, 그러니까 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안타까운 건 지금 제발 부탁이 이거 범인을 잡으라고요, 일단. 응? 국정원이 됐든 검경이 됐든 그걸 잡아오세요. 외교수단을 동원하든 국민들에게 피해를 끼친 그놈을 잡고 그놈을 감옥에 보내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쿠팡을 야단치세요. 순서가 잘못됐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이고 참. 그래서 그 제가 그 아니 그 지금 댓글에 그 얘기가 나와서 하는 얘기입니다. 음 희망하늘 님이 "저는 정치하지 말라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저는 정치하면 안 되고 어 티파니에서 아침을 님이 톨스토이 작품에서 그렇죠. 예 뭐 역시 톨스토이가 대문호죠. 음. 저는 그 뭐 카라마조프의 형제들을 완본으로 이렇게 두껍더라고요. 읽었죠. 근데 진짜 옛날엔 제가 이문열 씨의 사람의 아들 읽고 감동했는데 카라마조프의 형제들 읽고 '와 이미 여기에 그 사상이 다 녹아 있구나.' 아무튼 그 심오한 뭐 종교부터 해서 인간의 근원적인 고통이나 욕망까지 제가 참 많은 걸 얻었어요. 그래서 톨스토이와 도스토옙스키는 정말, 그러니까 러시아가 참 멋진 나라인데 어떻게 저렇게 푸틴 같은 사람이 독재하면서, 중국도 안타깝단 말이에요. 중국이나 러시아가 빨리 민주화가 돼야 돼요. 중국은 더 심하죠. 중국은 이 인터넷을 다 통제하잖아요. 또 얼굴로 다 감시하고 이거 안 됩니다. 그런 나라가 세계 패권을 잡는다? 저는 중국을 혐오하는 건 아니지만 이웃에 있는 강대국이 그렇게 가는 걸 정말 걱정을 해요. 아니 왜 중국에서 구글 못하게 해요? 왜 우리나라 이거 못하게 하냐고요. 세상에 그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선거는 하나요? 진짜 아무튼 정여름 님이 "응급실 뺑뺑이."
그래 갖고 지금 뭐 지역 의대 만든다며요. 보나마나 아마 여수 아니면 뭐 순천에 생기겠지요, 지역 의대. 근데 여수나 순천이 의료가 부족한 도시인가요? 아닙니다. 거기 서울대 나온 의사들도 많이 내려가서 개업해요. 그러니까 거기에 의대를 만드는 건 좋은데 거기 나온 출신들이 시골로 가도록 하세요. 법으로 만든다 했으니까. 제발. 그리고 나라에서 제대로 지원을 하고 어쨌거나 헌법적 권한을 박탈한 거니까 직업 거주 이전의 자유를 박탈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많이 줘야지.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건 그 피부 미용이나 미용 쪽 의사들이 많이 이제 갈수록 어려워질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필수 의료를 안 합니다. 응급실도 안 가고 뭐 수가도 낮고 소송 때문에. 피부 미용 쪽으로 많이 가잖아요. 전체 면허증 가진 사람의 거의 한 30% 이상이 이런 미용 쪽으로 가 있어요. 점점 더 는다고 하죠. 근데 그쪽이 앞으로 비전이 많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공급이 막 늘어나고 가격이 떨어지니까 옛날처럼 그렇게 막 수익이 많이 나기 힘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의대 후학들에게도 저는 당부드리고 싶은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의 어려움은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공의 과정은 도제 과정이기도 해요. 그냥 노동자의 하나로 권리만 생각하면 안 되고 배우는 게 있는 겁니다. 그걸 인정을 하고 힘든 일을 젊은 의사들이 해야 돼요. 그럼 누가 해요 그러면? 나이 든 의사들이 해요. 그래야지 여러분들도 나이 들면 후학들이 할 거 아닙니까? 당직이든 뭐든 할 건 하시고 그다음에 지금 제도가 수가 인정하고 그 소송도 많이 정부에서 커버해 주고 한다고 하잖아요. 이게 점점 더 그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지금 의대생이 나오는 10년 후에는 필수 의료하는 게 훨씬 도움이 될 거예요. 돈도 많이 벌고 대접도 받고 그다음에 삶의 질도 좀 많이 뽑아 줄 겁니다. 당직도 좀 이렇게 분산돼서 하도록. 그래서 그 길로 가야지 지금처럼 너도 나도 다 피부 미용이나 이쪽으로 가면 나중에 후회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순정 님이 LA는 지금 몇 시인가요? 거기가 13 시간 차이인가? 네. 불쌍한 유기견들 후원하고 싶은데 추천해 주세요. 아 감사합니다. 나중에 저하고 같이 하시죠. 저는 개라면 너무 좋아. 오늘도 그냥 개 한 마리 카페에서 안아 주고 왔네. 이따만하게 큰 개인데. 아. 한 가지 분명한 건 저는 그 죽고 난 다음에 제 무덤에 그냥 따뜻한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바랍니다. 하다못해 뭐 풀 한 포기, 벌레 한 마리라도. 그래서 저는 동물을 사랑하는 사람을 굉장히 높이 평가합니다. 어떤 사람은 특히 캣맘에 대해서 막 굉장히 네거티브하게 얘기하는데 오늘도 제가 자전거 타고 오는데 저쪽 수서 쪽 뚝 쪽에 어떤 할머니가 지나가는데 그 고양이 한 마리가 이제 길 잃은 양이죠 뭐. 한 마리가 길가에 할머니가 걸어가는데 그 할머니 옆에 벌러덩 누워 갖고 배를 까더라고요. 막 애교를 부리는 거였어요. 야 개도 아니고 고양이가 저렇게. 그 할머니가 좋아서 죽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무튼. 그래서 그 할머니는 나중에 복 받으실 거예요. 그래서 저도 유기견이든 동물 쪽에 뭐든 아무튼 역할을 할 겁니다. 제가 나름대로 이렇게 섣불리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돈이 됐든 제 노력이 됐든 뭐든 의미 있는 일을 좀 하고 싶다. 빨리 비온 뒤를 자립을 시켜야 되는데 아무튼 네. 그래서 아무튼 우리 순정 님께도 거기 그 믿을 만한 우리나라 뭐 동물 보호 단체가 있거든요. 거기를 좀 후원하면 어떨까 싶어요. 그 동물 학대할 때 항상 나서 갖고 뭐 챙기고 고소 고발하는 단체가 있더라고요.
오늘 작가 레지던시 쫑파티? 아 진도에서 계시다 드디어 올라오시는구나. 박선희 님. 네. 그 저에 대해서 좋게 얘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돈에 대해서 의대를 가지 말라 그런 뜻은 아니에요. 필수 진료해도 웨 웬만한 대기업보다는 벌죠. 죽는 얘기는 하지 마라 은수님. 네. 근데 제가 유난히 그 죽음에 관심이 많아요. 꼬미띠님 "소변 끝날 때 시뻘건 피가 선지처럼 나온다." 이거 안 좋 이거는 병원에 가야 돼요. 자, 혈뇨는 아무리 작은 거라 하더라도 일단 병원에 가야 돼. 그래서 이제 비뇨기과에 한번 가 보세요, 비뇨의학과에. 꼬미띠님 꼭 가 보세요. 네, 안 아파도 가야 돼요. 안 아파도 가야 돼요. 방광 쪽에 뭔가 트러블이 있는 것 같아요, 느낌상. 음. 복주를 어떻게 알지? 티파니 471님. 네. 그놈이 저를 깨물어 갖고 예. 아 오용도 님도 우리 선재를 데리고 오셨다고. 예 제가 대신 감사 올립니다. 유기견을 직접 키우시는구나. 그 점에서 저는 좀 이제 좀 부끄럽긴 하네요. 왜냐하면 이제 겨울이하고 도치는 유기견이 아니거든요. 근데 어쨌거나 저도 앞으로는 유기견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갖고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뭐가 됐든요. 헬레 님이 "성형외과도 제대로 수련받은 진짜 의사를 대중이 알아보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 홈페이지를 보면 저 같은 사람은 되게 이렇게 감이 있고 '아 이 의사는 좀 이거 뭐 좀 뻥이 세구나. 이 의사는 좀 너무 상업적이고 이 의사는 좀 위험한데.' 이런 느낌이 드는 쎄한 그런 홈페이지가 있어. 어 그러니까 자기에 대한 이야기가 너무 없는 홈페이지가 있거든요. 대신 뭐 여러 가지 호화로운 이벤트가 많은 요런 데는 안 좋은 데입니다. 의사가 당당하려면 자기 얘기가 좀 있어야 돼요. 자기의 뭐 경력, 자기의 뭐 진료 철학, 자기의 하다못해 뭐 얼굴 사진이든 뭐든 자기 뭐가 좀 이렇게 나와 있지 않은 데는 좀 이상한데요. 신승윤 님 아유 감사합니다. 포인세티아 님은 양이를, 박성춘 님은 아내가 내막에 2 센치 용종이 있다. 쪼끔 크네요. 근데 저 용종이 아마 양성이겠죠 뭐 그죠? 그러면은 뭐 괜찮습니다. 그래서 저걸 꼭 수술을 해야 되는지 여부는 당연히 산부인과 의사하고 상의를 해 보셔야 하고 저 분야를 딱히 누가 더 잘한다 뭐 이런 거는 그냥 웬만한 대학병원이면 다 잘 보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음. 주영 님이 "커피 한 잔 하면서 밤샘 토론을 하자." 무슨 토론을 원하시는 건가요? 아 은하철도 님이 "니체와 쇼펜하우어 인간을 알수록 개랑 친해진다." 그렇다니까. 이건희 회장도 그래서 걔를 엄청 사람한테 너무 실망을 해서 저는 그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옛날 삼성그룹의 재벌이잖아 이건희 회장이. 그러면 그 당시에 얼마나 많은 그 지식인들이나 권력자들이나 우리 사회에 속된 말로 방귀뀌나 낀다는 사람들의 위선적인 면 겉으로는 뭐 이러는데 속으로는 "삼성 와서 돈 좀 주세요." 막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그런 모습을 무지마지 봤을 거야. 그러니 걔를 안 좋아할 수가 있나. 예 그래서 이제 오늘 뭐 네. 네 괜찮습니다. 항진증이라도 요오드 성분 물론 좀 줄이는 게 좋아요. 그래서 집사람은 고걸 좀 줄여서 파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걸 안 줄이면은 이제 저 옛날 그 뭐 고려은단인가 뭐 약을 뭐 회수하고 난리가 났잖아요. 그래서 좀 쪼끔 적은 걸 먹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경기도 에듀케이션님은 왜 자꾸 이렇게 또 의사를 칭찬하시나. 아무튼 의사 칭찬하는 분은 드문데 머스탱 김님이 정현채 교수님하고 죽음에 대해서 그분도 방광암으로 아유 참 고생스럽죠. 이 방광을 본인의 장으로 다시 만든 거니까 밤에도 깨야 되고 아무튼. 근데 다행히도 그분은 7년 지났는데 이제 저도 지금 4년 지나고 아직 1년까지 남아 있으니까 아직 뭐 개런티 못 해요. 암이라는 게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명아님이 연두를 키우시나 보구나. 근데 그 저희 겨울이도 눈 옆에 뭐 조그만 그 혹이 하나 생겼는데 그게 이렇게 꼭 바늘로 찔러 짜면 나올 것 같은데 우리 수의사 선생님이 짜지 말고 내버려 둬라. 저절로 낫는다. 알고 그리고 한 달 정도 지나니까 저절로 사라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병원에 가 보는데 혹이 있다고 반드시 떼고 그럴 필요 없어요. 정말 신기하게 저도 찾아보니까 그 혹의 그 의학적인 이름 랑게르한스라고 하는 그 면역 세포가 주성분이고 그거는 찔러서 짜면 안 되는 걸로 그냥 내버려 두면 된대요. 그러니까 그 개에게 생기는 그 양성 종양은 되게 특이하더라고요. 음. 네, 우리 주영님이 어떤 병원을 소개를 해 주시네. 부지런하세요. 네. 오케이. 그래요. 그래서 아무튼 저희 비욘디는 뭐 늘 소명이 뭐 인공지능 시대이긴 합니다마는 지역 사회에 좋은 의사분들을 발굴해서 모시고 싶어요. 그리고 인공지능은 여러분도 해 보시면 알겠지만 그 의료 상담은 잘 안 될걸요. 인공지능이 법적인 문제 때문에 챗GPT도 그렇고 그 제미나이도 그렇고 구체적인 것에 대해서는 답을 안 하더라고요. 일반적인 얘기밖에. 또 그렇게 하는 게 또 옳은 방향이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 비욘디의 가치가 좀 더 올라가지 않을까. 그냥 스스로 생각을 해 봅니다. 어쨌거나 내년에도 인제 저희 그 PD들에게 늘 강조하는 게 "좋은 의사분들을 많이 모셔와라. 평판이 좋고 실력이 있고 열의가 있고 또 오프라인으로 방송을 보고 환자가 가도 덤탱이 안 씌우고 좀 이렇게 쪼금이라도 잘해 주려고 애쓴다는 그런 분들을 좀 많이 모셔와 달라고 주문하고 있고 저희가 이제 공휴일에도 하고 일요일에도 하잖아요. 그 시간도 조금씩 더 늘려서 한번 해 볼 생각이 있으니까 네 꼬미띠 님이 5,000원 기부 감사하고 흡연자고 혈류만 2주 방광암 아니겠죠 설마 뭐. 근데 이게 안 아프면서 피가 나온다는 게 그렇게 좋은 건 아니죠. 차라리 아프면서 피가 나오면 몰라도. 그 꼬미띠 님은요. 이거 빨리 가셔야 돼요. 음. 비뇨의학과를 빨리 가서 당연히 소변 검사해야 되고 제 생각으로는 아마 방광경 검사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느다란 도관을 이렇게 넣어서 방광 내부를 살펴보는 검사를 해야 합니다. 음. JM 님이 "허리 디스크는 완치가 가능한 질병이냐?" 그럼요. 완치가 가능하고도 남아요. 제가 몇 번이고 얘기하지만 이 디스크라는 거는 MRI에 튀어나와 있는 것하고 본인이 주관적으로 느끼는 것하고 완전히 다른 트랙이 있다. 많은 경우에는 지금은 많이 튀어나와 있고 무시무시하게 지금은 많이 아파도 시간이 지나면 거의 한 95%는 특별한 걸 하지 않아도 저절로 좋아진다. 진짜입니다. 물론 이제 그 시간이라는 게 어떤 분은 한 달, 어떤 분은 2달까지도 걸리니까 그 기간 동안에 일도 해야 되고 아프니까 참지 못해서 뭐 어느 정도 치료하는 건 맞는데 근본적으로는 그렇게 돼 있어요. 그게 디스크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깨도 그렇고 무릎도 그렇고 그러니까 제가 아는 제 나이 또래의 이제 경험이 많은 정형외과 의사들은요. 막상 본인은 웬만하면 수술을 안 해요. 웬만하면 그냥 진통소염제 많이 아플 때는 뭐 울트라셀 같은 거 먹고 좀 버티고 그러면서 이렇게 좀 지내다 보면 또 저절로 좋아지고 여기 회전근개가 뭐
한 개가 다 잘라지고 해도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 또 이렇게 적응이 되고 안 아프고 일상을 유지하는 데는 아무 도움이 아 아무 불편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스크는 터진 디스크도 심지어는 장기적인 예우는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너무 심하게 눌려서 뭐 여러 가지 운동 기능이나 소변이나 이런 것까지 근데 이제 그런 경우는 당연히 치료해야 되는 거고 그런 게 아니라면 대개는 음 네 주영 님이 "술, 담배 피면 건강은 논하지 말라." 담배는 요새 많이 줄었대요. 술은 근데 아이고 뭐 네 주님 위대한 비욘드 아이 뭐 그렇게까지 감사합니다. 아 나 오늘 근데 이게 너무 특정인을 비방했나? 아 그 비방한 건 아니고 좀 뭐 근데 그래도 좀 얄미운 게 있대 아무튼. 아까 제가 말한 그런 부분은 얄미운 거야. 나이에 비해서 그거는 좀 너무 노회한 거예요. 그러면 안 된대. 이게 제가 그 이렇게 길지 않은 인생이지만 너무 손해 안 보려고 하면 큰 걸 못 얻어요. 그러니까 가끔은 좀 손해 보는 것처럼 살아도 긴 안목에서 보면 그런 사람들이 덕을 쌓고 돈도 많이 몰려오더라고요. 몰라요. 저는 그런 분들을 주변에서 많이 봤어. 그러니까 너무 막 아까 말한 것처럼 뭐 해 갖고 따지고 들고 뭘 이렇게 사람들을 막 속여 먹으면서 막 속으로 쾌재를 부르고 뭐 이런 거를 이런 거가 짧은 생각입니다 진짜로. 프린세스 줄리 님이 "술, 담배 선전은 안 한다." 아 그런 것 같네요 진짜. 미국은 희한해. 전문 광고 전문 의약품은 광고하거든요. 우리나라는 못하게 하지만 소비자의 알 권리 차원에서 뭐 일반 그 의사가 처방하는 해야만 하는 약도 미국에서는 TV 광고를 해요. 우리나라는 못하게 하고. 근데 술, 담배는 또 안 하는구나. 일리가 있네요. 디카페인 커피 먹어도 됩니다, 한 잔님. 네. 커피 괜찮아요.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음. 네. 아이고 여러분과 또 이렇게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에 벌써 또 2 시간이 다 되어 가네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아우 그러고 보니까 진짜 오늘이 12월 며칠이냐 이게. 12월 19 일이네. 올해도 정말 다 가네요. 저는 그래도 어제는 행복했어요. 왜냐하면 일단 회사가 소송에서 이겼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제 내시경을 했는데 깨끗하게 나오고 그리고 또 하나는 집사람이 요새 뭘 잘 먹어요. 어젠가 어제지. 어제도 뭐 홈쇼핑하러 나갔어요. 밤에 나가서 인제 많이 힘들어하는데 이제 짜파게티를 줬는데 한 그릇을 다 먹더라고요. 그리고 배부르게 아침에 잠도 잘 자고 일어나서 아주 행복해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유 너무 기분이 좋아서 뭘 잘 먹으니까 집사람이. 뭘 잘 먹으니까. 음. 여러분들은 아마 '무슨 한심한 소리냐.' 할지 모르지만 근데 이제 뭐 그런 그 측면이 있습니다. 뭐라고 하나. 저는 뭐 이렇게 외신이나 뭐 우리나라 뉴스도 보면 뭐 이렇게 엄청나게 유명하거나 돈이 많은 분들 뭐 그래 갖고 뭐 칠남봉 팔남 뭐 겉으로는 안 들키겠지만 뭐 대충 통수가 보이죠. 아니면 아주 기괴한 행동을 하는 뭐 사람들. 그런 모습들이 뭐 이제 제가 철이 들어서 그런지 몰라도 옛날엔 그런 걸 솔직히 부러워했어요. 저도 젊을 때 총각 때는 막 예쁜 여자들하고 이 여자 저 여자 막 사귀고 다니고 막 술도 호쾌하게 뭐 해외여행도 럭셔리하게 다니고 막
속된 말로 그냥 쾌락 끝판왕이라 그러나 뭐 그런 거를 왜 저라고 욕심이 없었겠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그런 그 인간적인 몇 가지 과정, 그리고 일단 제 배우자인 제 아내가 이렇게 뭐 남들하고 너무 다른 사람이에요, 우리 집사람은 생각해 보면. 우리 집사람은 일단 돈을 안 써요. 진짜 쓰는 게 하나도 없어. 옷도 안 사, 화장품도 안 사, 뭐 쇼핑도 안 가요. 그냥 하루 종일 집에만 누워 있고. 얘기했잖아요. 그 늘 입는 옷도 일하는 아줌마가 선물로 사준 그 다이소에 뭐 10,000원인가 뭐 노란 거 그거 그냥 하나 입고 딜리버리 뭐 먹고 뭐 아주, 그러니까 집사람의 삶이 좀 염세적이죠. 근데 그게 아무래도 저한테도 좀 영향을 미친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그 젊었을 때 철없이 날뛰던 그런 모습들이 많이 부끄럽고, 그러면서 저는 과분하게 많이 누리고 살지만 근데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원하는 게 정말 긴 인생의 안목에서 보면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니다. 그런 걸 정말 많이 느낍니다. 여러분들은 뭐 저보고 위선이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아닙니다. 제 정말 진심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아무튼 그 잘 살려고요. 잘 산다는 게 물론 당연히 좋은 일도 해야 되고 기부도 해야 되고 봉사도 해야 되고 우리 직원들 뭐 친지들 가족들 뭐 다 잘 챙겨야 되고 그렇긴 합니다마는 그냥 이 혼탁한 시대에 이 늦은 시간까지 저하고 뭐 이런 얘기 이렇게 미주알 고주알 이야기를 나누면서 인생관이 잘 튜닝된 분들하고 교류하고, 그러면서 하소연도 하고 자랑도 하고 격려도 받고 때로는 뭐 비판이나 꾸중도 받고, 그리고 사는 게 재미있네요. 무슨 뭐 누구처럼 어마어마하게 화려한 뭐 그런 게 아니라 하더라도. 산들바람 님도 우울증 불안장애 5년 차. 이게 저도 저 질병을 가진 분들의 고통을 압니다. 음. 그래서 우리 집사람은 은수님 말씀대로 아주 희한한 매력이 있어 아무튼. 우리 집사람은 또 어떻게 보면 좀 얄미운 여자거든요. 근데 사람이 착해요. 집사람은 진짜로. 제가 많이 배웁니다. 제가 이제 사람들에게 받는 칭찬에 뭐 100이 있다면 그중에 90은 여에스더 때문이다. 우리 집사람은 정말 제가 31년 2년 살면서 진짜 같이 살면 알잖아요, 뭐 어떤 사람이. 근데 정말 흠잡을 게 없어요. 진짜 완벽한 사람이고 내면은 고통이 많은 여잔데 아이고 아무튼 뭐 잘할게요. 네. 그래서 아무튼 그 오늘도 뭐 본의 아니게 뭐 최근에 뭐 박나래, 정의원, 백종원 뭐 등등 또 옛날에 뭐 기라성 같은 분들 얘기했는데 그냥 일장춘몽이고 그리고 절제하면서 살아야 될 것 같다. 그 얘기만 제가 강조하고 싶네요. 여러분이나 저나 마찬가지죠 뭐.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이 실망하지 않도록 성실하게 또 겸손하게 살겠습니다. 이제 올해도 며칠 안 남았으니까요. 여러분들 가족들과 함께 마무리 잘하시고 저는 또 언제 뵙나요? 이제 그러면은 어 26일 날 뵙는구나. 크리스마스 다음 날 뵙네. 25일 날은 이제 우리 며느리가 갈비찜을 해 준대요. 자기 집으로 오라 그러니까 그거 먹은 얘기 여러분께 좀 들려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하고요. 아무쪼록 행복한 연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감사합니다.